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킬링타임의 치트키TV입니다. 오늘은 앙앙앙 난 네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여보라 후야달로마 노래 개못해. 헐. 네, 짱구 스폰지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린 시절 3대장 만화. 학교 갔다 집에 와서 챔프 틀면 나와서 개꿀 하면서 봤던 바로 그 만화. 으라차차 짠돌이. 아니, 도라에몽. 이 근본 만화의 근본 1기 1화는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네보구는 90년대부터 2024년 현재까지 나이 안 먹고 영원히 5살입니다. 하지만 도라에몽의 우리 세이렌구, 무슬모구, 노진구는 언제부터 초등학교 5학년인 줄 아세요? 무려 73년도부터 5학년이라고 하네요. 어떤 친구가 아직도 초5라니 진짜 장수애니인 게 확 와닿습니다. 그럼 도라에몽과 무슬모구, 아니 노진구의 첫 만남, 50년 반세기도 훌쩍 넘은 그 전설의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도라에몽의 처음의 시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무려 1973년에 첫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근본 만화일 줄 몰랐는데 그도 그럴 게 도라에몽 작가님인 후지코 F 후지오님은 잠깐만 필명 너무 간지인데? 후지오 A 후지오님도 있는 거 아니야? 허허. 네, 계십니다. 후지코 후지오 A님과 절친으로 두 분이 만신 콤비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후지코 F 후지오 작가님은 1933년생으로 1996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명작을 남기셨는데 그중 저도 정말 좋아했던 퍼맨이 눈에 띄네요.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도라에몽이 진짜 처음 방영된 73년도 작품을 살펴보면 진구는 지금과 비슷하게 생겼고 하는 짓도 지금과 아주 비슷합니다. 서랍에서 우리 도라에몽이 나와 진구랑 똑같이 생긴 진구의 후손과 함께 나와 도구를 꺼내는 것과 부모님 생김새도 지금과 상당히 똑같죠.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녕하세요 하자 들짝들짝 화들짝 놀라는 거 진짜 개꿀잼이네요. 하지만 여러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이때 방영된 도라에몽은 거의 유실되었다고 하니 정말 아쉽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화질의 오프닝 또한 도라에몽이 물구나무 서서 며 하는 것과 오우 하면서 쓰러지는 게 아주 꿀잼이고 초 잼민이가 뭔 야구바다 들고 후려 패려고 쫓아오는 게 낭만의 시대답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방영된 79년도 방영분을 보면 깔끔한 오프닝에 깔끔한 작화, 깔끔하게 까부러져 끼다가 엄마 후려버리고 혼이 나는 것도 아주 깔끔하네요. 하지만 이슬이 작화는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이 훨씬 여업분 것 같죠? 퉁퉁이와 비실이는 지금과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팥빵을 두 상자 비우는 것도 여전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도라에몽이 더 둥그렇고 귀여운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이거 보면 뚱이 이상하게 살 빠졌을 때랑 비슷하죠? 홀쭉한 뚱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라에몽과 진구의 첫 만남을 볼 수 없는 거냐 하실 텐데 조사해보니 신도라에몽 2기 11화 미래에서 온 도라에몽. 여기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가만히 잘 자고 있던 고양이 깜짝 놀라 당황시킨 사자후를 갈기는 도라에몽과 진구,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있죠. 둘 다 아주 유치 뽕짝입니다. 근데 도라에몽 모가리가 진짜 야무지게 크네요. 이 0.5등신. 아무튼 삐져서 미래로 간다고 하고 그래 가라 다시는 오지마 하고 뭐냐 그래 안 와. 하고 친정 가버리는, 아니 미래 가버리는 도라에몽. 말은 그렇게 해도 그날부터 기운이 하나도 없는 진구는 누워서 도라에몽을 처음 만난 그때를 회상하는데 전설의 그날도 누워서 팥빵 먹으며 좋은 일 생길 것 같은데 하죠.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짱구에서 뽕미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하자마자 바로 집 와장창 쿵탕 여기 불 하고 펑 깍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하자 이거 불행의 연속이구나. 이게 도라에몽의 첫 대사였네요. 노진구 30분 뒤에 바늘지옥에 떨어지고 40분 뒤에는 불맛을 보게 되지 라는데 이거 원래는 불에 달궈진다 뭐 그런 매운맛이었는데 나름 순한 맛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구야 어떤 놈이 제할 수 없게 그런 소리를 해 하자 서랍이 덜컹거리더니 나다 이 노진구야 하면서 도라에몽이 등장했죠. 새파란 뚱띠 빵띠 너구리가 말을 하잖아 하자 아니야 난 고양이 로봇이라고 하는데 너구리가 말했다 하며 패닉온 진구. 뭐 저 같아도 책상에서 갑자기 말하는 목신 100kg 넘는 퍼런 너구리가 튀어나와서 안녕 하면 바로 오줌지리면서 방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에 비해 침착하게 여기서 어케 나왔냐고 놀라는 진구에게 아 그것보다 너 지금 츄 됐어 하는 도라에몽. 츄 그 바늘지옥 불맛 그거? 하자 그건 시작이고 늙어서 자연 살 때까지 좋은 일 하나도 없을 거라는 악담 애몽. 거짓말 마 이 괘씸한 블루 래쿤 같으니. 하지만 진짜 다 아는 것 같은 도라에몽의 태도에 흔들리는 진구. 근데 갑자기 팥빵 쪽으로 쓱 가더니 아 이건 하며 광기 어린 눈으로 침 줄줄 흘리며 쳐다봅니다. 먹을래 하자 안된다 했으면 진구 통째로 잡아먹었을 것 같은데. 아주 맛나게 팥빵을 먹고는 아 배도 부르니 이제 나는 가볼게 하며 서랍 열고 돌아가버린 먹튀 애몽. 그리고 서랍 열어보고 아 그래 꿈꾼 거였구나 하며 안심하는 진구. 근데 이번엔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느작대가리 없이 도라에몽 어딨냐입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이 오늘부터 옆에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그 로봇이라는
평생이라도 좀 곁에 둬야겠어요 하는 싹바가지 없는 친구. 넉놓고 있던 진구는 잠깐만 할아버지라니 뭔 소리야 하는데 도라에몽이 아직 설명을 안 했죠. 자, 우리는 다 알지만 이들은 먼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온 거고 이 슈퍼 MZ는 진구의 손자의 손자였습니다. 근데 삿대질하는 거 진짜 지리네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진구 빡대가리라고 앞담 후리는 거 진짜 야무집니다. 그런데 14년 후에 결혼한다니까 진구 얼굴이 벌개지고 혹시 누구랑 하냐고 이슬이냐고 물어보자 아니요 그 퉁순이었는데요 하자 퉁순? 그 퉁퉁이 동생? 하며 혹들짝 놀라는 진구. 나는 절대 싫어 차라리 모쏠로 죽을래 하는 데블 진구에게 정말 팩트인 보셈하고 결혼 사진 보여주는 도라에몽. 자세히 보면 결혼 때는 살 바짝 뺐다가 애기 낳자마자 바로 훅 찌고 애국자 노진구는 애는 또 많이 낳고 진구는 점점 말라가는데 퉁순이는 점점 뚱뚱해집니다. 이건 그 바소르뮤 쿠마 아니냐? 미안해요. 충격받은 진구는 사자후를 갈기고 다 거짓말이라며 빗자루로 서랍을 계속 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며 들어온 부모님이 진구를 진정시키고 아우 악몽 꿨구나 하며 안아주십니다. 이런 데서 사람이랑 너구리가 나올 리 없지 하며 위로해주시는 따뜻한 부모님. 그런데 생각해보니 30분 후에 바늘지옥이랬는데 30분이 다 되어갑니다. 그때 이슬이가 불러서 나가보자 퉁퉁이와 슈레딩거의 와이프들이 쳐다봅니다. 공 좀 주워달라는 부탁에 주워주다가 발을 헛디뎌 지붕에서 떨어져 선인장이 진구에게 박혔다. 개따가운 선인장에 찔렸습니다. 분명히 그 너구리가 말한 바늘지옥이었죠. 근데 그러면 40분 후에 불맛인데 배드민턴 내기 하자는 퉁퉁이의 도발에 넘어가서 바로 얼굴 먹칠 내기 승낙하고 먹칠을 당하다 못해 시커매진 멍청대가리 무쓸모구. 그때 진구는 생각합니다. 퉁순이랑 결혼하면 저 심술 맞은 퉁퉁이가 내 형님이 되는 거잖아 라고요. 그래서 퉁순이 같은 애랑 결혼 안 해? 하고 급발진 갈겨버리는데 그 왜 애꿎은 퉁순이는 상처 주냐? 너 우리 퉁순이 모욕했냐? 하며 후려 패려는 거 피해 집으로 돌아온 진구. 그래도 불맛은 구라였네 하며 안심하고 씻으러 가는데 물에 첨벙 빠져서 물맛을 보고 추워서 불맛도 야무지게 보게 된 진구. 이제 진짜 그들을 믿고 앨범을 펼쳐봅니다. 거기엔 대학 입시 실패, 취업 실패해서 회사를 차렸다가 회사에 화재가 나서 부도가나 빚쟁이들이 몰려왔죠. 근데 마누라가 다 이겨줄 것 같은데? 아무튼 끔찍한 미래를 본 진구가 절망하는 순간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들. 할아버지가 남기신 빚을 100년이 지나도 못 갚고 있다고 하자 미안하다고 살기 싫다는 진구. 하지만 걱정 말라고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걸 도와주러 여기 왔다는 그들. 내 비참한 운명을 바꾸고 아주 좋은 미래를 만들어준다고? 하자 그건 스스로 바꿔야 하고 도라에몽이 그걸 좀 도와줄 거랍니다. 뭐 아무튼 바꿔보겠다는 진구.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넌 내 자손이면 퉁순이 자손이기도 하잖아. 난 열심히 해서 퉁순이랑 결혼 안 할 거거든. 그럼 넌 못 태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핵심을 찌르는 지니어스 구. 하지만 아무리 역사가 바뀌어도 전 태어나게 돼 있어요 라며 살짝 이해 안 되지만 지방 갈 때 뭘 타고 가든 지방에 도착하니까 누구랑 결혼하든 전 태어나게 돼 있다는 손주. 뭐 그렇게 도라에몽이 이 시대에 남아 진구가 옳은 방향으로 가게 인도해준다고 파이팅 하자고 하고 이게 역사적인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 시대 구경할래? 하는 손주주에게 오케이 그럼 대나무 헬리콥터 이걸로 돌아보자 하고 처음이라 방댕이에 헬리콥터 끼우고 날다가 바지 그냥 벗겨져서 빤스 바람으로 쫓아가는 진구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며 이렇게 회상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이 싸우고 미래간 현재 팟빵을 보니 그의 생각이 나는 진구입니다. 같은 시각 로봇인데 간지럼 준내 타는 도라에몽이 점검 한번 마치고 손주주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검진받으러 온다고 안하고 그냥 빠이 하고 왔다고? 아이고 인간아 아니 로봇아 해도 단단히 삐진 도라에몽에게 그럼 오케이 가지마 그동안 수고했어 하자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며 아직 내가 옆에 있어야 돼 하며 호다닥 가는 도라에몽. 둘이 거의 찐사랑이네요. 손주주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진구는 갑자기 찾아온 친구들을 보고 놀랍니다. 아까 도라에몽 이제 없다고 시무룩해하자 시원하게 놀리려다가 힘들어하는 진구 보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선물 잔뜩 들고 찾아온 거였죠. 이것도 진짜 감동입니다. 나 걱정돼서 온 거냐고 울먹이자 다들 울먹이며 울지 말라고 도라에몽 없어도 우리가 있지 않냐고 하는 거 보면 찐친들이었네요. 그런데 뒤에서 배 벅벅 긁으며 팥빵 먹으며 내려오는 도라에몽 보며 도라이냐 괜히 걱정했네 하며 선물 뺏어가는 아이들. 타이밍도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네요. 왜 왔냐고 화내는 진구와 걱정돼서 왔더니 1억이냐는 도라에몽. 둘은 야무지게 싸우며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도라에몽 보고 깜짝 놀라는 거나 대나무 헬리콥터 타고 나는 진구 보고 깜짝 놀라는 퉁퉁이 비실이는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옛날 옛적 에피소드를 이렇게 고화질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앙앙앙 난 네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우리 한국 더빙 도라에몽 처음의 시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시작은 종이 잠수함
텔레그램입니다. 이건 22세기에서 온 큰 편지와 큰 면상을 가진 고양이 로봇이 큰 잠수함 광고를 보며 시작되는데, 이때만 해도 SNS로 광고 돌리는 건 생각 못하고 큰 광고지 배달해준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90년대에 생각한 22세기와 21세기 현재를 비교하는 것도 재밌네요. 아무튼 이쪽 데블구도 사주라 하면서 고신같은 춤을 추지만 비싸서 안 된다니까 포기하는데, 여기 2,000원짜리 종이 잠수함이 있다고 사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1기 1화부터 그 많은 도구 냅두고 없는 거 사달라는 거 진짜 데블구네요. 그렇게 빠른 등기로 주문을 하는데 준내 빠르게 왔습니다. 22세기 빠른 등기는 개 빠르다는데 그냥 미래에서 과거로 보내는 거니까 바로 온 거 아닐까? 아무튼 이 종이 잠수함을 직접 열심히 만들어 타보려는데, 먼저 이 근본 도구 스몰라이트로 잠수함을 작게 만들어서 핵 근본 대나무 헬리콥터 타고 뒷산에서 원상복구 시키고 탔는데 밖을 보니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저 탐험을 시작하는 도라에몽과 진구, 이건 이 버튼으로 조절하는 VR 같은 거였습니다. 그냥 뒷산이지만 기분만 내는 잠수함이었죠. 근데 이거 VR로 이미 가능한 것 같은데 기술 발전 진짜 새삼 빠르네요. 심해 해파리는 그냥 풍선이라 별론데 난 이게 실제로 떠다니는 게 신기하다. 아무튼 진구가 운전해본다고 하고 향한 곳에는 목욕하는 인어가 있었고, 인어는 깜짝 놀라 쏙 들어가는데 네, 바로 이슬이었죠. 1화부터 목욕하는 거 훔쳐보는 데블구 야무지네요. 또 퉁퉁이랑 비실이 물고기가 지나가는데 까불면서 놀리다가 기분 나빠진 애들이 돌 준내 던져서 진짜 개 두드려 맞고, 수락해버려서 종이 잠수함에 불이 붙고 싹 다 타버린 잠수함 앞에서 또 부부싸움하면서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캐릭터성들이 잘 녹아있는 알찬 1화였죠. 아우, 도라에몽 오랜만에 보니 아주 꿀잼이네요. 여러분, 도라에몽 성님이 짱구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훨씬 더 다룰만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다른 도라에몽 관련 영상들 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킬링타임의 치트키TV입니다. 오늘은 모두 잠수 준비. 네, 선장님. 잘 안 들려요? 네, 선장님. 와우. 깊은 저 바다 속 파인애플. 그 선생님들 꼴이 왜 그래요? 최근에 스폰지밥의 끔찍한 근황에 대해 다뤘었는데, 많은 분들이 스폰지밥은 화질 좋은 최근화보다 화질 구진 옛날이 더 꿀잼이었다, 그때가 참 그립다 하셔서 저도 오랜만에 1기 1화부터 정주행하다가 생각보다 그 옛날 방영된 1기부터 너무 꿀잼이라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국민 만화를 넘어 지구촌 만화인 우리 스폰지밥의 1화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라떼는 스폰지밥이 아니라 스폰지송이었는데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새 컨텐츠 전설의 시작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네모바지 스폰지밥은 해양생물학자였던 스티븐 힐렌버그에 의해 탄생한 만화인데요. 처음엔 스폰지밥이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점점 컨셉이 바뀌며 주인공이 싱크대에 흔히 있는 이 노란 스폰지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보통 인기 많은 만화들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짱구도 그렇고 이누야샤, 코난, 아따맘마 다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그래, 뭐 그래도 일단 못해도 북극곰이나 개, 고양이 같은 현실적인 동물들이 주인공인데, 스폰지밥은 바다 깊숙이 무슨 파인애플에 살고 있는 스폰지란 말이에요. 아직도 이 콧대기 길쭉한 스폰지가 불가사리 뚱뚱이랑 낄낄거리면서 해파리 잡고, 클라리넷 부는 징징거리는 오징어와 돈 밝히는 햄버거집 사장 개, 그리고 바다에 들어와 있는 다람쥐까지. 이게 저 같아도 이런 핵 묵은본 느자구 없는 컨셉 들고 오면 방영 허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웃기게도 이 노 느자구 만화가 200개국에서 16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명의 아이들, 심지어 어른들까지 시청하는 글로벌 만화가 되었고, 그 전설의 시작은 바로 실제 같은 산호초들과 함께 들리는 바다 너무 멋지고 이 희말대기 하나 없는 바다 하는 나레이션이죠. 어릴 땐 몰랐던 훌륭한 이름의 비키니시티 초입과 거기 살고 있는 우리 주인공, 7시가 되자마자 온 동네방네 다 깨우는 알람을 듣고 스르륵 일어나 아침부터 빤스 바람으로 사다리 올라가는 정신머리 없는 노란 도라이는 점프해서 빤스 버서제 끼고 노팬티로 바지에 쏙 들어갑니다. 짱구 흰둥이가 고생이 제일 많은 줄 알았더만 핑핑이 네가 고생이 참 많다. 그리고 아침 운동을 하며 갓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대 10kg 치면서 아주 그냥 흔들흔들거리고 난리가 났죠. 뒤에 나는 고통을 사랑한다는 문구도 인상적이네요. 그 유명한 준비됐다 준비됐어를 시전하는 스폰지밥. 그리고 바위가 열리더니 스폰지밥 파이팅! 파이팅 해주는 모자라지만 차건 뚱뚱이.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스폰지밥이 정말 취업하고 싶은 집게리아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면접을 보려고 하지만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네요. 그때 뚱이가 막아서더니 자질이 부족하다는 스폰지밥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문하시죠 라고 말한 게 누구지? 목공소에서 이쑤시개로 뒤집개를 만든 건? 노란 사각형의 구멍 난 게 누구야?
그렇게 준비됐나 하면서 용기를 심어주는 뚱 선생님 덕분에 활기차게 뛰어가는 스폰지밥. 한편 루저 낙서를 지우고 있는 징징이는 옆집 노란 괴물이 다가오는 걸 느끼고 저 빠게모노가 왜 오는 거지? 설마 직원 모집? 악! 하면서 사장님한테 좆더러운 게 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자신감 가득한 노란 빠게모노가 문을 열고 자존감 높은 워킹을 하다 야무지게 넘어지면서 요병 따한병을 합니다. 아주 말 같지도 않게 스펙타클하게 넘어지면서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준 스폰지밥.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뭘 뽑냐는 말에 저 요리 잘해요, 징징이한테 물어보세요 하자 안 돼요 하는 징징이. 그렇게 집게사장은 좌우에 보조 뒤집게 달린 터보 슈퍼 울트라 뒤집게 사오라고 시키죠. 신병한테 PX에서 총 사오라는 것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오더임에도 바로 따르는 스폰지밥과 그를 비우는 못된 개랑 오징어, 그리고 그들을 벌주듯 스폰지밥이 떠나자마자 버스들이 오지게 들어와 집게리아를 싹 감싸고 뒤집어져서 빠개던 집게사장은 이건 아주 고약하고 비리비리한 이 냄새는 멸치떼다 하고 말 끝나기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는 개무서운 멸치떼들. 징징이가 나서서 이들에게 한 줄로 서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잠깐의 정적 끝에 그냥 화가 잔뜩 나서 미쳐 날뛰는 멸치떼들. 아주 집게리아 전체가 흔들거리고 쓰나미 마냥 밀려오는 메루치덜. 결국 배가 부서지고 징징이와 사장님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아니 뭐 아무튼 같은 시각 스폰지밥은 쇼핑을 하고 있었고 결국 배도 잃은 채 멸치 파도에 삼켜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 그동안 고마웠다며 작별 인사를 나누며 오열하는데 기적처럼 나타난 스폰지밥이 아까 그 슈퍼 머시기 뒤집개를 사왔습니다. 좌우에 보조 뒤집개와 터보 엔진이 달린 뒤집개였죠. 매장에 딱 하나 남았었다는데 이거 신병한테 장난으로 PX에서 총 사오라고 시켰는데 그때 마침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큰일 난 상황에 신병이 진짜 PX에서 소총 사와서 북한군 갈겨버린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아주 지릴 것 같습니다. 패급에서 쌉 에이스가 된 스폰지밥은 주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눈알로 패티를 완벽하게 정렬시키고 양파와 양상추, 토마토를 야무지게 썰더니 그거 다 밟으면서 조보아씨 부르고 싶게 하더니 역시 발로 소스를 짜고 손으로는 빵에 얼굴을 그려주더니 순식간에 버거를 만들어 던집니다. 눈 깜빡할 새 햄버거들을 멸치떼 입에 넣어주는 에이스밥 덕분에 만족한 멸치떼는 버스로 돌아갑니다. 맛은 또 얼마나 맛돌이인지 소리 벗고 빤스 지르다가 그냥 지려버렸네요. 아 유리인가? 아무튼 돈도 벌었겠다 싱글벙글한 집게사장이 논란의 여지없이 에이스밥을 채용하고 하지만 이미 스폰지밥이랑 일해야 하는 징징이 코가 축 처졌네요. 코추. 그리고 뚱이가 들어오고 게살버거 달라니까 표정 싹 변하더니 뚱이 날려버리는 에이스발밥. 그렇게 평화로운 1화가 끝나고 곧바로 이어지는 정원 치워드립니다 에피소드. 이건 대사 한 글자 없이 전개되는데 진짜 꿀잼입니다. 깨끗한 마당에 조개가 있는 걸 발견한 징징이는 성큼성큼 가서 눈치를 쓱 보더니 스폰지밥네 마당에 조개를 차버리고 그걸 발견한 스폰지밥은 고민하다가 청소기를 갖고 나옵니다. 딱 봐도 출력 개센 청소기라 개시끄러운데 얘는 지가 쓰레기 던져놓고 부들거리네요. 쓰레기 쉐. 귀가 여긴 줄도 몰랐는데 아무튼 귀를 막고 스폰지밥은 조개를 치우려고 하지만 잘 안되자 강도를 높이는데 모래가 맛있게 밥 먹으려는 징징이한테 벅 쏟아졌습니다. 스폰지밥이야말로 아기 없이 참교육하는 순수학 사이다 스펀지 아닐까 싶네요. 잽싸게 모래 날려주고 나뭇잎도 잡아서 모래를 날려주고 눈에 모래 다 들어간 징징이를 위해 눈도 날려줍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러기 왜 그랬어. 그런데 그때 이 노란 도라이의 눈에 띈 모래더미 즉시 빨아들이는데 청소기가 덜덜거리더니 부품까지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노란 도라이는 광기 어린 표정으로 싹 집어넣어버리죠. 그리고 시동을 걸어보는데 잘 안 걸리자 개멀리까지 왔고 그렇게 순식간에 시동을 거는데 성공하는 스폰지밥. 시동 빡세게 걸어서 그런지 야무지게 물을 빨기 시작하는데 바닷물 다 빨아서 징징이가 꼴딱 죽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폭발하는 청소기와 모래더미로 엉망이 된 비키니시티. 하지만 스폰지밥 집만큼은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반면 징징이 집은 아주 더러워졌고요. 마지막에 아까 찾던 조개까지 코에 얹어지면서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데 그냥 아까 마당 이렇게 깨끗할 때 저 조개 주워서 얌전히 쓰레기통에 버리지 괜히 막눈광한테 깝쳐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네요. 이렇게 스폰지밥 1화가 마무리되고 곧바로 방영되는 에피소드는 새 친구 다람이인데 이때 새 친구였으면 지금은 20년도 더 된 친구 다람이네요. 평화롭게
해파리 사냥을 나온 스폰지밥, 사냥용 안경 쓰고 해파리를 잡으려나 했더니 다른 걸 잡았다. 그런데 멀리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가보니 다람쥐가 큰 조개와 싸우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스폰지밥은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다니는 휴대용 도감을 꺼내 적의 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뭔 현상수배범 마냥 나왔어. 이 생명체가 다람쥐라는 걸 안 스폰지밥은 그녀를 응원하고 위기에 빠진 그녀를 도와주려고 달려갑니다. 아주 오두뱅정을 떨며 멋진 포즈를 취하는데 웬일로 인형도 못 드는 애가 조개 입을 쩍 벌려버리고 지도 이게 되네 하면서 열심히 하죠. 근데 뭐 사실 다람이가 벌린 거였고 스폰지밥은 내동댕이 쳐집니다. 화난 스폰지밥이 바지를 비응신같이 입고, 아니 멋지게 입고 조개의 혀와 맞짱을 뜨는데 다람이가 손 놓자마자 바로 갇혀버리네요. 결국 다람이가 나서서 조개를 후드려 패고 구해줍니다. 스폰지밥은 민망한지 아가씨도 태권도 좋아해? 하면서 재롱을 부리고 다람이도 같이 주접 떨면서 통성명을 합니다. 알고 보니 다람이는 이 큰 바위를 가볍게 부숴버리는 태권도 고수였고 서로 태권도식 인사를 나누며 빠르게 친해지죠. 머리에 그건 뭐냐고 물어보자 이건 공기 헬멧이라고 난 이게 있어야 숨을 쉬어 하고, 모쏠지밥은 나도 그래 공기 사랑해 하면서 무지성 공감을 갈기죠. 오 그럼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지도를 주는 화끈한 다람이에게 쿨하게 내일 봐 하고 바로 쏜살같이 뚱아뚱아뚱아 하면서 공기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여유롭게 태닝하던 픽업 아티스트 뚱은 어떤 여자애를 만났는데 머리에 공기란 게 가득 차 있대 하며 상담하자, 머리에 이상한 걸 달고 다녀? 그건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너도 멋있어 보이려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높이 들수록 더 근사해 보인다는 픽업 아티스트 뚱. 에이 선생님 그건 네가 존잘이라 가능한 거죠. 솔루션을 듣고 손가락을 높이 드는 모쏠지밥에게 그 정도면 멋져 스폰지밥이라고 불리겠는걸? 네가 제일 나빠. 뭐 그렇게 선생님과 함께 썸녀 집에 방문한 스폰지밥, 넌 할 수 있어 내가 보고 있을게 하는 뚱 선생님 뭔가 든든하네요. 그렇게 배를 누르는데 불길한 사이렌이 울리더니 물이 쪽 빠지기 시작하고, 그거 보던 스폰지밥의 멋진 새끼손가락도 쓱 말리더니 멘탈도 쪽 빨리기 시작하죠. 무슨 노량진 수산시장 소리가 나네. 여기 이상하다고 물이 없다는데 눈앞에 펼쳐진 너무 쾌적하고 상쾌하고 화끈하고 잠만 생각해보니까 얘 두 번째 만남에 속옷만 입고 집에 초대한 거네. 야 스폰지밥 그린라이트다. 야 이제 모쏠 탈출 그 이승 탈출 먼저 하겠다. 야 멋진 새끼손가락은커녕 걷는 것도 간신히 걷는 스폰지밥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실시간으로 건조되고 있었죠. 새 욕조를 보고 준내 빠르게 달려가 네 욕조 쩔더라 시전하다가 새한테 크게 온 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뚱쌤은 새끼손가락 타령이나 하고 아주 못살겠습니다. 꽃을 주는데 손가락이 말라 비틀어진 거 보면 고추된 거 같죠. 다람이가 꽃병 찾으러 간 사이 잽싸게 도망쳐서 문을 여는데 이대로 가기엔 억울합니다. 새끼손가락을 힘껏 들고 난 물 없이 못 사는 겁쟁이가 아니야, 필요 없어 하다가 시원한 얼음물 보고 그만 못 참아버리고 좁더라. 클로즈업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못 참아버리고 아니야 필요해. 얼음을 묵 마셔버리더니 준내 뛰어서 도망치는데 뚱쌤이 허겁지겁 들어와 스폰지밥을 다독이며 다시 다람이에게 함께 가다가 그만 녹아버리고 맙니다. 결국 둘 다 도망가려고 난리가 났고, 잠시 후 다람이가 차와 과자를 가져왔는데 그냥 바싹 말린 일광건조 잘된 스폰지와 불가사리가 된 친구들. 결국 다람이가 시원한 물을 듬뿍 채워주고 함께 저마다의 방식으로 차를 마시며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스폰지밥 1기 1화 추억 돋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1화였나 싶은 분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도 스폰지밥뿐 아니라 짱구, 코난, 아따맘마, 도라에몽 등 근본 만화들의 근본 1기 1화 리뷰, 전설의 시작 콘텐츠 진행할 테니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기대 안 되시면 새끼손가락 들고 브레이크 댄스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킬링타임의 치트키TV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치트키TV에서 처음 만나보는 우리 근본 애니메이션 아따 뭐뭐 지극히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뤘지만 비주얼은 아주 비범해서 엄마가 입을 쩍 벌리면 하마가 보고 깜짝 놀라고, 아기 동동이는 한입거리가 되고 아빠는
큰 머리에 비해 콩알만한 눈과 너무 조금해서 숨은 쉬어지는지 궁금한 콧구멍을 가진 버그 걸린 집안이죠. 아리랑 동동이는 그나마 평범하지만 동동이 반 선생님은 당장이라도 마음의 소리에 등장할 것 같고, 동동이는 자기보다 눈이 20배는 큰 연예인을 좋아하며, 아리네 반 친구는 마지막 입새도 아니고 머리에 겨털 한 가닥 야무지게 붙여놓고 다니고, 베스트 프렌드 선남이는 아따맘마 숨겨진 딸같이 생겼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굉장한 만화입니다. 심지어 엄마 친구는 맹구가 주워온 조약돌같이 생겼고, 아리 초딩 때 친구는 진짜 대충 생겼는데 어릴 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이질감 없이 잘 보고 있는 만화죠. 자, 아무튼 오프닝과 엔딩 첫 소절을 듣자마자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추억의 아따맘마, 그 중에서도 근본 1기 1화는 어땠을까?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오프닝부터 살펴보면 아리와 버스만 컬러에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의 실루엣만 보이죠. 마치 주인공의 세상 속 엑스트라 NPC인 것처럼 아이의 생김새도 모호합니다. 하지만 2절에서는 아따맘마 주인공들의 색이 사라지고 모르는 애들의 색이, 참고로 얘 동동이 아니고 여기 얘가 동동입니다. 아무튼 주인공들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색깔이 채워지며 주인공들이 엑스트라가 됩니다. 이건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아따맘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이야기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죠. 오프닝부터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게 역시 띵작답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화를 살펴볼까요? 평화로운 오후, 대충 그린 도시를 걷던 아리가 멈춰서서 부들부들 떨며 엄마 때문에 내가 못살아 하며 첫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가 시작됩니다. 제목부터 아따맘마인데 1화 첫 대사가 맘마 때문에 내가 못산다니, 참 아이러니한 데보 효 아리네요. 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애니 속 집 중 하나인 아리네 집이 나오고, 머리 흔들거리는 것과 이렇게 실룩대는 것만 봐도 들리는 그 노래,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를 부르는 엄마. 근데 얼굴 너무 커서 가슴에 묻으려면 드웨인 존슨 형님은 오셔야겠는데? 아무튼 아리가 다녀왔습니다 하자 이제 오니?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보약에 빠져있는 이 몽롱한 눈을 보십시오. 하지만 아리가 도시락 말인데요 하자마자 반찬 투정 끄지라 하는 고수 엄마. 그치만 자반고등어 달랑 하나가 뭡니까 하는 아리. 와, 근데 뭔 현재의 아리도 엄마한테 두입거릴 것 같은데? 아무튼 아리는 반찬이 달랑 하나인 게 불만이었죠. 어제는 명란젓 한 덩어리, 엊그제는 우엉조림 한가득, 그 전날엔 무말랭이, 그 전날엔 어묵볶음, 그 전날엔 해초뿐이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철없다고 생각했지만 해초랑 무말랭이 우엉 콤보는 좀 마마 때문에 못 살긴 하겠네. 제목 인정. 근데 너희 아빠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반찬 투정 하신 적 없다는 엄마. 네? 아빠도 그 흉한 거 싸가요? 어우, 그 아빠 안 됐다 하는 아리. 근데 놀랍게도 좋아하신답니다. 그치만 여자애가 그런 도시락을 싸가면 창피해서 숨기고 먹어야 한다는 아리. 근데 이건 뭐 남자애가 싸가도 좀 그래. 반찬 한 가지만 더 넣어달라는 말에 엄마는 씩 웃으며 오케이 콜을 외칩니다. 근데 이 콜이 진짜 알아들은 건지 못 믿었지만 일단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한 입에 접시까지 먹을 것 같지만 천천히 빵만 씹는 귀요미 아빠에게 엄마가 도시락을 주고 아리에게도 줍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대망의 도시락은 하나 더 싸주긴 했네. 깜짝 놀라 맛돌이 도시락을 누가 훔쳐먹을까봐 숨기고 먹는 아리.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고, 같은 시각 아빠는 빤히 보더니 맛탱돌이 도시락을 한입 합니다. 집 오자마자 엄마 그게 아니라고요 하자 불을 뿜으며 왜? 한 가지 더 싸줬잖아 하는 엄마. 그 뭐랄까 아주 그냥 우중충해서 별로라는 아리. 하긴 일본에는 이런 아기자기한 캐릭터 도시락이나 이런 알록달록한 예쁜 도시락 문화가 있는데, 이렇게 반찬 2개 덩그러니 있는 우중충 도시락은 좀 섭섭할 것 같긴 합니다. 엄마는 이제 알아들으셨는지 토마토나 브로콜리 알록달록 오케이 합니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이제야 안심하는 아리. 자, 그렇게 도시락을 열어보니 브로콜리만 있다고? 와, 초장도 없어. 오우, 좆도로. 다음날 열어보니 방울토마토만 있어. 그 다음날은 꼬치에 미트볼 꽂아뒀습니다. 울부짖는 아리와 함께 이 흉물스러운 벌칙을 견딘 아빠는 얌전히 먹습니다. 네, 아주 열띤 토론을 하는 모녀. 꿈과 정성이 가득 담긴 희망찬 도시락을 먹고 싶다고 알록달록하게 싸주세요 하는 아리. 아유, 진작 그렇게 말하지 하고 야무지게 싸주신 도시락은 알록달록 콘샐러드 도시락. 아주 오열을 하는 아리와 슬쩍 나와서 알아서 직접 싸가라고. 팩폭을 후려갈기는 동동이, 그리고 이거 보고도 그러려니 맛나게 드시는 아빠와 노래 야무지게 부르는 엄마를 끝으로 1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부는 깜짝 놀라지마 인데요. 이미 도시락에서 깜짝 놀라버렸는데 뭘 더 놀라지 말라는 건지 기대가 됩니다. 친구들과 거리를 걷던 아리는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유심히 보더니 뭐 보냐니까 이 V자 모양 가지 우리 엄마 갖다주면 좋아하시겠어 합니다. 그걸 대체 왜 하며 놀라자 당황해서 그 자고라고 들어봤어 하자 자고? 자고? 이 느자고 없는 말은 TV에서
치안을 잡는 자고가 나오며 시작됐습니다. 자고를 빤히 보던 엄마는 이 느자고 없는 광고에 저거 참 괜찮다며 꽂혀버렸고, 아 근데 돈 아까우니까 길가에 떨어진 느자고 없는 막대기 하나 주우면 그게 자고지 하는 엄마에게 이 나뭇가지 주면 좋아하겠다고 하며 설명하는 아리. 일단 뭐 나뭇가지는 둘째치고 자고 들고 있으면 치안이 벅도 제가 자고를 들고 있잖아, 이런 쥐엔장 어서 도망쳐야겠다 하겄다. 아무튼 설명 듣더니 껄껄 웃는 친구들, 너네 엄마 특이하다 하는 친구들에게 아니야 됐어 그냥 가자 하는 아리. 이렇게 카페에 도착한 친구들은 공부를 하나 싶더니 요즘 유행하는 운동기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근데 그 우스꽝스러운 이렇게 하는 운동기구 봄? 그거 누가 사냐? 그 누가 사냐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사나 했더니 너네 엄마구나. 사실 술 거하게 마신 아빠가 사오신 거였죠. 실은 궁금했다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고 하고 아리도 좋아 그럼 우리 집 가쉴 하는데, 잠깐만 생각해보니 우리 집엔 동동이 한입거리 괴물이 사는데 집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데보 효 아리. 너무 귀여워 엄마. 뽀뽀 딱. 어우 입술이 너무 크다. 그렇게 집에 가는 길 우리 집 더러운데? 상관없어. 먹을 것도 없는데? 상관없다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폭탄 수준이니까 깜짝 놀라지마 하는 대불효아리. 엄마가 집에 없길 바라며 도착한 조용한 집. 그런데 미친 너무 귀엽게 묵 자고 있는 엄마. 이 귀한 걸 직관하는 친구들을 아리가 혹다닥 말리는데 누구야? 시전하는 커엽 맘마. 아이들은 너무 귀엽다고 좋아하는데 아리만 혼자 창피해합니다. 짱 귀여우신데 왜 그러냐니까 귀엽긴 어디가? 와 아리 너는 대보 효구가 고개를 저을 효녀다 정말.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난 맘마. 하마도 깜짝 놀랄 사이즈의 하품을 때리며 현관으로 가서 멍 때리다가 신발이 3개인 걸 보고 아리 친구들이 왔나 보군 하며 간식을 준비하다가 주스가 누가 한번 삶았냐? 그냥 꼴딱 먹어버리고 주스 대신 비타오백으로 때우기로 합니다. 여전히 흘러나오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부르며 걸어오자 애들은 행복사 일보 직전이네요. 문 벌컥 열고 들어와 어서들 오너라 하는 친절 맘마. 아리 생각보다 너무 평범하게 흘러가죠. 근데 엄마가 준 간식이 평범하진 않나 봅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과자 하나 집어먹으며 나가는 맘마와 또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 부끄러워하는 아리. 그렇게 밤이 되고 아리네 친구들은 엄마 덕질하느라 이 운동기구 써보는 것도 깜빡했나 봅니다. 사실 이거 보는 순간 이미 뽕 다 뽑은 거긴 해. 자 그렇게 발걸레질 화면 전환을 하는 맘마와 함께 1기 1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무슨 감성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추억 속 감성 고우트, 실제 거리를 정체불명의 춤을 추며 돌아다니는 아리네 가족과 위풍당당 행진곡을 기가 막히게 편곡한 어서 와요 왔다 맘마 함께해요 왔다 맘마가 흘러나오며 에피소드가 진짜 마무리됩니다. 오랜만에 추억 돋으며 힐링하는 시간이었네요. 이번에 1기 정주행하면서 느낀 건 개인적으로 왔다맘마 가족끼리 밥 먹는 게 딱히 뭐 없는데도 꿀잼이더라고요. 특히 1기 4화에 이렇게 TV 뒤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음식을 먹는 걸 다룬 여러가지 음식을 먹는 방법 에피소드가 아주 야무진데요. 포도를 냠냠 먹는 가족들. 첫 번째 음식은 포도입니다. 영문으로 포도우인 게 킹받네요. 동동이는 평범하게 포도속을 쪽 빨아먹고 아리는 귀찮은 껍질부터 먼저 까고 한 번에 알맹이를 먹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포도 한 송이가 리얼 한입 컷인데요. 다 씹고 마지막에 껍질만 퇴 뱉는 게 천둥님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까져있는 포도를 한 입에 털어넣는데요. 네, 아리 겁니다. 맛 좀 볼까 하니까 다 없어져 있는 포도. 마지막 하나까지 야무지게 먹으며 허허 하는 대보빠 폼 미쳤다. 그렇게 포도편이 마무리되고 곧바로 이어지는 군고구마 편. 역시 군고구마 쿤고구마입니다. 그리고 역시 동동이는 무난하게 까서 먹고 아리는 껍질 먼저 벗기고 엄마는 무슨 사과냐? 그냥 휴지통에 휴지 넣듯이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빠는 역시 아리가 까놓은 군고구마 붕 먹고 아리는 또 당했네요. 자, 군고구마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된 밥이죠. 스파게티입니다. 무슨 수퍼냐? 슬픈 영화 보면서 조용히 먹는 동동이, 화면에 집중하며 돌돌 말아먹는 아리, 영화는 알 바 아니고 꼴딱 먹는 아빠, 치즈 오지게 얹어서 한 입에 반 개씩 조지는 엄마, 시끄럽게 하지 말래놓고 제일 시끄럽게 면치기 하는 엄마. 그리고 마지막은 웬일인지 가족들이 없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이기 때문인데요. 주인공은 식빵입니다. 식빵, 이런 식빵. 빵 껍질도 야무지게 먹는 하마맘마. 보통 껍질 싫어하는데 엄마는 껍질 맛있답니다. 그리고 아리는 맛없는 껍질부터 먹고 있었죠. 귀엽네요. 누나 참 이상하다는 동동이, 이렇게 껍질 다 뜯어내는 것보단 낫다는 아리, 그래 이 새끼야 이건 아니지 하는 엄마, 에이 빵 껍질은 과일 껍질이랑 비슷하다는 동동이, 아빠한테 한 소리 하라고 하는데
아빠는 한술 더 떠서 속만 야무지게 파먹고 있었네요. 여보가 제일 나빠요 하자 하하하로 슬쩍 넘어가는 아빠. 진짜 귀여운 가족입니다. 아빠는 맨날 욕실이랑 화장실불 헷갈려서 누가 머가리 찍었냐? 또 당신이에요? 하며 노발대발하자 엄마 귀여워서 얼굴 빨개져서는 하죠. 그리고 가끔은 불을 제대로 끈 후 아리가 씻고 있는 욕실 불 슬쩍 끄고 누가 머가리 후렸냐고. 어둠 속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딸내미 귀여워서 허허 하며 즐기는 아빠. 거의 야무지게도 즐기네. 마지막으로 어릴 땐 몰랐던 장면들을 살펴봅시다. 엄마가 심각하게 뭘 스캔하길래 봤더니 내가 아따맘마 보면서 이런 말 할 줄 몰랐지만 그냥 너무 좋지. 이게 이 누님이라고? 이 다리가 저 누님 다리인 거 보면 아리도 꽤 미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는 아린의 담임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 하자 깜짝 놀라는 거 보면 다른 생각 중이었나 봅니다. 칠판에 뭘 열심히 적다가도 멈춰서서는 아니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양반아. 아니 진짜야?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계속 보는데 이거 나 어렸을 때 온 가족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 진짜 좋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따맘마는 가족 힐링 애니입니다. 네 그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킬링타임의 치트키TV입니다. 아니 여러분 심슨이 1989년에 나와서 이제 37살이 됐다는데 그럼 그 옛날 심슨 1기 1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도 혹시 헐 심슨 구독 좀 눌러줘요 이런 목소리였을까요? 와 심지어 심슨 가족이 정규 시리즈로 편성된 1989년 12월 17일 이전엔 1987년부터 단편으로 나왔었다는데 그럼 거의 40년이 됐네요? 그림체 변화부터 한번 봅시다. 최근 심슨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이런 모습이죠. 근데 오래됐었는데 이랬거든요. 바트 잔가시 개많네 진짜. 기억이 발리겠는데? 그래도 우리 호머는 좀 순하게 생겼 어우. 그리고 우리 뒤틀린 황천의 마지가 Good night, Lisa. Good night, Lisa 하는 거 봐. 와 근데 이때도 목소리가 똑같네요. 자 전설의 40년 전 심슨 처음의 시작입니다. 먼저 뒤틀린 황천의 호머가 나와서 잔가시 바트에게 Well, good night, son. Well, good night, son 하는 게 전설의 시작이네요. 근데 우리 바트는 갬수성 MBTI N소년이라서 아빠에게 마인드라는 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쌉 ST 호머는 마인드란 무엇이냐? Never mind 하고 껄껄 웃습니다. 웃는 거 봐. 진짜 에바. Thanks, Dad. 포기해버린 바트. 와 근데 목소리 다들 똑같네요. 근데 이때는 천하의 바트도 막상 아빠가 불 끄니까 무섭나 봅니다. 그리고 문제 Good night, Lisa는 지옥에서 온 마지가 세일은 들린 리사한테 평범하게 잘 자라고 하는 장면인데 비주얼은 끔찍하지만 나름의 ASMR 팅글이 있는 Good night, Lisa. Sweet dreams. Thanks, Mom. 약간 뭔가 마음 편해지지 않아요? Sleep tight. 몇 번을 인사하는 거야? Don't let the bed bugs bite. 빈대 소리에 깜짝 놀라 잔가시가 서버린 리사. Bed bugs? 또 매기를 재우는 상냥한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어보시죠. Rock-a-bye, baby. 와우 rock-a-bye baby in the treehouse는 좀 아니지. 근데 이 끔찍한 노래를 듣고 그냥 나무에서 떨어지는 상상을 하는 맥이 개무서웠는데 불 그냥 꺼버리네요. 그리고 누워서 우린 세계 최고의 부모님인 것 같아 하는 호머와 good night dear 하고 뽀뽀 쪽 하는 마지. 생긴 것만 끔찍하지 사실 좋은 부모님 맞긴 합니다. 근데 우리 애기들이 너무 무섭다고 쳐들어왔네요. 그리고 그래 올라와 하는 마지와 쏙 들어와서 부모님 품에 안겨 잠드는 아이들. 상당히 화목한 모습인데 너무 흉물스러운 작화 때문에 꿀잼입니다. 그냥 와꾸바리만 보고 있어도 재밌는 게 폼이 예사롭지 않은 1화였는데 디즈니 플러스 기준 1기 1화 즉 정규 편성된 1화는 퀄리티가 확 달라졌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는 모습에 가까운 호머부터 등장하면서 진짜 존내 멍청한 거 들고 있는 마지가 보이는데 와 이때에 비하면 진짜 마늘과 쑥을 임장 양념장 마냥 때려 먹었네요. 사람 됐다는 뜻. 에피소드는 애들 초등학교 크리스마스 공연을 보러 온 심슨 부부로 시작됩니다. 진짜 개그치 생겼는데 아무튼 다양한 나라들의 산타로 분장한 아이들과 손가락 4개 달린 뚱이 그리고 이때부터 열정이 그득한 리사가 불 돌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란 학부모들과 그런 자랑스러운 언니를 지켜보는 쪽쪽이 빠는 개멍청한 거. 야 근데 얜 왜 다라이만한 브라자 입고 있냐? 또 바트는 이때는 얌전했는지 착하게 징글벨 징글벨 노래를 부른 줄 알았으나 개그치 개사에서 부르다가 바로 내쫓겨나 버리기. 근데 뭐 호머가 잠깐 동요하지만 엄마랑 멍청한 거는 늘 있던 일인 듯 태평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산타에게 편지를 쓰는 가족들. 마지가 편지를 하는데 매기는 벌써 걸어다니고 리사는 올레이를 맞았어요. 바트는 뭐 We love birds 랍니다. 여보 그 늦자고 없는 편지 아직 안 끝났어? 하는 호머의 안부도 편지에 적어주는 차건 마지는 리사의 조랑말 달라는 편지에 산타 썰맨 그런 거 안 들어가 하고 바트 소원이 더 현실적이겠지 하고 읽어보는데 타투를 하고 싶답니다. 내가 봤을 때 쟤 산타 없는 거 알고 그냥 질러본 것 같네요. 주방에서 일하던 대머리도 깜짝 놀라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하며 노발대발하죠. 응 할게 찡 1화부터 문신 새겨버리는 바트 클라스. 자 현재로 돌아와서 호머는 엄청난 크리스마스 장식을 켜는데 진짜 형편없습니다. 옆집 플랜더스는 이때부터 재수없게 개쩌는 장식으로 비틱질하는데 뭔가 내가 상상했던 30살의 나 실제 30살이 된 나 같네요. 아무튼 야무진 장식을 보고 부러워하는 아이들 너무 부러워서 우리 뚱이가 엎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대갈바리에서 개 큰 병을 꺼낸 마지 한 3억 들어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미국 멀에 온 이들 얌전하게 귀여운 장난감 구경하는 딸들과 예쁜 문신을 구경하는 듬직한 아들냄. 그 와중에 효도를 해보겠다고 마더 문신을 팔뚝에 쓱 새기며 넘어가. 오 너무 감동이야. 엄청 효자 같고 엄청 위험해 보여 하는 행복 회로를 돌리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문신해달라고 하는데 Wait a minute. How old are you? 21, sir. 그걸 믿을 리가 있다? 바로 해주겠다네요. 그렇게 큰 게 오는 사이 쇼핑하던 마진에는 바트가 소리치는 거 듣고 그 현장을 잡아버렸죠. 네 마더 아니고 모스 나방이라는 글씨를 새긴 채 바트의 첫 문신은 망해버렸습니다. 바로 지우러 왔는데 눈 준내 끄네. 아니네 무척 퍽 작네. 다행히 레이저로 바로 지울 수 있다는데 많이 비싸고 현금만 받는다네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모아둔 돈 다 날리겠습니다. 그래도 호머 크리스마스 보너스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마지. 하지만 같은 시각 호머는 웬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고 떠있는 거 그냥 지나가고 도넛 야무지게 먹다가 사장님이 크리스마스 보너스 안 줄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듣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어쨌거나 바트 문신은 빨리 지워야 하니까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키고 그렇게 Ow! Quit it. 아우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머한테 문신 지워버려서 돈 다 써버렸다고 고백하자 어우 이건 재앙이야. 저작권 걸려서 짱구 다 지워버린 치트키보다도 재앙이야 하는데 아우 그건 아니죠. 뭐 다른 거 하면 되죠 하는 마지. 아니 보너스 있잖아요 하는 마지. 진짜 히익 하고 놀라네. 오 도넛 하도 처먹어서 도넛 모양으로 놀라는 호머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못 받았다는 말을 차마 못하고 혼자 애써 웃으며 걱정 말라고 홀로 쓸쓸하게 나와 다시 한번 무능한 가장의 씁쓸함을 삼키죠. 근데 현명한 아내인 마지는 나한테 뭐 할 말 없어요? 응? 오, 사랑해 여보. 그건 맨날 하는 말이고요 하는데 뭐야 둘이 사귐? 근데 호머는 진짜 사랑해 이런 쓸모없는 내가 남편 자격이 있나 몰라 합니다. 자존감 떨어졌나 보네요. 근데 여기서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관련 있냐고 물어보는 눈치 천단 마지. 웃으며 보는 그녀에게 손 쓰다듬어주는 그녀에게 고백해 솔직하게 괜찮아 하지만 왜인지 이번엔 내가 선물 살게 해서 뭔가 이상하지만 불 끄고 자게 만드는 호머. 그래놓고 잠들지도 못하고 혼자 어둠에서 멍 때리는 가장 호머. 5달러 이하 파격 세일하는 다이소 같은 데서 애들 선물 아니 아내 선물을 사고 바트 선물로는 그냥 A4 용지 묶음 사고 애기 선물로 싸구려 강아지 장난감 사서 나오다가 하필 또 잘난 척 플란더스랑 부딪혀서 선물들 다 섞이는데 심지어 애기가 악이 없는 꼽을 수북하게 줘버립니다. 그렇게 애써 합리화하던 호머의 모든 게 무너졌고 눈물을 흘리며 모의 술집에 가서 술을 한잔하는데 갑자기 거북목 친구가 산타 복장을 입고 들어오고 뭔 느적대가리 없는 옷이냐니까 알바하고 있답니다. 오 그 알바 나도 하자 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아이들을 좋아하세요? 뭐 맨날이요? 조끄이 굴 때도요? 하자 개무섭게 노려보는데 하하 당연히 좋아하죠 하니까 합격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세요 하고 그렇게 빡센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와 이거 어려운데? 호호호 호호 쑥 그리고 아이들 이름 외우는 훈련과 금쪽이들에게 죽빵 마려운 거 참기 훈련까지 진짜 크게 쫄았는데? 그렇게 호머는 늘 지쳐있고 가족들과의 시간에도 늦게 되죠. 그렇게 호머 싫어하는 마지 언니들은 호머 깔 명분이 더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냐고 꼽주자 당장 사러 갈 생각이었다고 분노의 질주를 갈기는데 그냥 트리가 11만 805원 좀 더 싼 애가 88,650원 하자 있는 트리마저 59,100원 그래서 호머는 직접 트리를 생산하기로 합니다. 진짜 코난 범인 비주얼이 된 호머는
호머는 목숨의 위협을 가볍게 넘겨서 집에 새 집 그대로 있는 진짜 생나무를 가져가는데 아무튼 아이들은 좋아하네요. 근데 코난에서 범죄 저지르면 실루엣 보고 바로 들키겠다. 하하, 저보고 이딴 걸 추리하라는 말인가요? 범인은 호머 심슨 당신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산타 알바도 잘하고 있었는데 애기가 하필 소울푸드 도넛을 들고 있어서 예쁜 사진이 찍혀버리네요. 근데 또 하필 아들 레미가 이 광경을 친구들과 보고 아빠인 건 못 알아보는데 산타 수염 떼버리자는 내기를 애들이랑 해버려서 사진 찍힐 때 수염을 그냥 뽑혀서 아빠인 걸 알아채고 진실의 방으로 소환됩니다. 호머 제발 나 죽이지 말아요. 난 아빠인 거 몰랐어요 하는데 아무도 몰라. 비밀이야. 보너스가 취소돼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얼떨결에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죠. 근데 바트는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것 같다며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심슨의 첫 화는 감동이 있네요. 그리고 기운 차린 호머가 얘들아 허우 따우 하는 꿀잼도 챙겨줍니다. 또 드디어 알바비를 받아서 쓱 봤더니 19,210원이라 좀 따지려니까 님이 본 게 맞아요. 177,240원에서 사회보장비, 실직보험, 산타 교육비, 의상, 턱수염 대여비를 제한 금액이에요. 내년에 봬요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사회풍자도 낭낭하게 들어있습니다. 절망한 호머는 19,210원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친구가 와서 개경주장에서 이걸로 돈 걸어서 불릴 거라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호머는 내가 아무리 무능한 아빠여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들 데리고 그런 데 갈 수는 없어 라는데 네 아들은 바트야. 당장 가자 해서 야무지게 왔습니다. 친구가 돈을 건 기는 6번 기멍청하게 생긴 D였습니다. 저렇게 멍청한 말라깽이가 우승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 다들 색깔만 다르지 다 똑같이 생겼네요. 그런데 그때 방송에서 산타의 작은 조수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참여한다고 하고 호머는 저 이름을 봐 신기하지 저 기가 우릴 부자로 만들 거지 하면서 산타의 작은 조수 배당률이 99배라는 걸 듣고 만세를 부르며 올인을 때려버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99배면 슈퍼 역배인데 이건 훈이랑 원피스 카이도우랑 야차를 뜬다는 즐거운 소식을 듣고 훈이한테 돈 다 거는 거잖아. 99 곱하기 13은 메리 크리스마스야 하는 호머. 자, 우머이 대가리 대신 제가 알려드리자면 이거 따면 1287달러고 하나로 190만원 넘으니까 이때 당시 물가로는 크리스마스 선물 못 살 게 없었죠. 아직 정신 안 빠진 바트가 불안하다니까 나 못 믿니 아들아 하고 호무룩하자 어우 해보세요 아빠 하는 바트. 그렇게 호머는 훈이한테 올인합니다. 한편 집에서 호머 기다리던 가족들은 밤 9시 다 됐는데 대체 네 남편 언제 오냐고 타박하기 시작하고 얘네는 10시까지만 들어가도 기적이겠네요. 그죠? 자, 마침내 경주가 시작되고 쏜살같이 달리는 개들 속에 두 심슨들의 응원을 듬뿍 받은 산타의 작은 조수는 놀랍게도 압도적으로 못 달리는 꼴찌였습니다. 따오 하며 머리를 쿵쿵 찢는 호머와 욕망의 항아리 마냥 놀란 바트. 대참패를 하고 혹시 누가 1등인 거 버리고 가지 않았을까 찾아보는데 없고 그 친구는 1등 맞추고 옆에 여자 태우고 쓱 갑니다. 그렇게 모든 돈을 날리고 초라하게 집에 가는데 저 멀리서 산타의 작은 조수가 꼴등했다고 쫓겨나고 있었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는 걸 피해서 얼른 심슨네를 향해 달려오는 게 너무 멍청하고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근데 호머도 오지마 야 오지 말라고 하는데 강아지는 폴짝 뛰어올라 호머의 품에 냉큼 안깁니다. 근데 표정 보니 너무 딱하네요. 호머도 얘 때문에 돈 잃어서 얘 싫은데 아들 레미가 아빠 데려가면 안 돼요 하고 근데 얘는 루저잖아. 얘는 형편없고 얘는 심슨 가족이야 하고 우리 산타의 작은 조수는 심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어느덧 할아버지가 주무실 야밤이 되었고 마지가 경찰 불러야겠다고 할 때쯤 호머 싫어하는 이모들이 호머 엄청 씹어댈 때쯤 호머가 등장해서 할아버지가 그냥 세상 놀라셨고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하면서 나 보너스 못 받았고 노력해봤는데 나는 안 돼 하려는데 미스터 바스트가 바로 자 여러분 오늘은 개를 데려왔습니다 하면서 그냥 분위기 업시키고 다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게 바트가 얘 도망가면 잡기도 쉬워요 개꿀 하는데 경주장에서는 최악의 단점이었던 게 심슨네에서는 최고의 장점이 되었어요. 진짜 감동이 있다니까 근본 심슨. 마지도 호머를 안으며 행복해하고 둘이 뽀뽀를 하면서 진짜 크리스마스 기분 나는 심슨의 1기 1화 심슨 가족의 크리스마스가 마무리됩니다. 아우트로에서 루돌프 사슴코는 부르며 강아지 타고 노는 매기도 깨알 같네요. 진짜 강추드리는 에피소드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으면 솔직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로 정말로다가 부탁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킬링타임의 치트키TV입니다. 오늘은 모두 나를 괴짜팀이 사고 뭉치라네. 엄마 아빠 심술보 비치 나만 괴롭혀. 잠깐만 비키야 비키. 비키였어? 당연히 해변인 줄.
해변 맞는 것 같은데? 이 토끼 이빨에 대가리 준내 크고 어깨는 진짜 개 좁고 다리도 짧지만 너무 귀여운 우리 티미는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부모님은 그를 방치하고 나쁜 비키한테 보모를 맡기죠. 하지만 어항에 숨어있는 금붕어들에게 말을 걸면 수호천사들이 쓱 나와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뭐 안되는 것 빼고 다 이루어주는데 핑크 여자 에인졸 완다, 그린 남자 에인졸은 코스모입니다. 함께 노는 건 물론이고 골격근량을 순식간에 40kg 늘려주기도 하고 자꾸 괴롭히는 해변을 느자구 없는 거위나 사슴, 괴물로도 만들어주고 딸기 주스에 잠수시킬 수도 있고 큰 감티 위에서 초코쉐이크로 다이빙도 가능합니다. 오프닝만 봐도 아주 꿀잼이고 추억 돋는 오늘의 애니는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이고 이 전설의 애니 처음의 시작 1기 1화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비트 주세요. 먼저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는 우리가 어릴 때 TV를 키면 재능방송이나 니켈로디언에서 쓱 해주던 아주 꿀잼 애니인데 개인적으로 지미 뉴트론과 데니 팬텀, 스폰지밥과 함께 서양 애니메이션 4대 천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애니의 전설의 시작은 무엇이냐? 키무이키를 찾아보니 시즌 0 파일럿 에피소드 보모 대작전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OTT에서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정식 시즌 1기 1화는 어른이 되고파입니다. 2001년에 방영했다고 하니 이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은 24살 어른들이겠네요. 자, 어른이 되고파 에피소드는 평화로운 아침 시간에 티미네 집에서 시작되는데 짱구네 집과 비교하면 둘 다 2층짜리 주택에 차고가 있지만 짱구네는 전형적인 일본집 느낌이고 티미네는 전형적인 미국집 느낌이네요. 잘 때도 모자 쓰고 자는 토끼 이빨 티미는 자명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 수호천사 친구들이 그냥 자명종으로 변신해 깨워주거든요.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며 옷을 갈아입혀주고 이도 대신 닦아주는 수호천사들, 나도 수호천사 갖고 싶어요. 어우, 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아침부터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수호천사 코스모와 완다, 이름만 들어도 뭉클해지면서 내 옛날 수호천사들이랑 제외한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분들은 결혼한 지 989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만주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한결같이 완다만을 사랑하는 스윗 그린 에인졸이네요. 완다도 코스모가 좀 멍청해서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 만년 동안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스윗 핑크 에인졸입니다. 자, 아무튼 전형적인 미국 학교에서 무식하고 키가 큰 치지직 로고 티 입은 동급생에게 모자 뺏긴 티미, 그것도 모자라 풋볼팀에서 이 무시무시한 친구들 사이에서 귀요미 티미의 역할은 바로 공이었죠. 그냥 무자비하게 바닥에 꽂혀버리는 티미 공, 오늘도 네가 고생이 많다. 근데 풋볼 선수들은 그렇다 쳐도 동급생이랑 비교해도 이렇게나 작아서 얼마나 작길래 거의 105cm 되는 짱구 정도 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짱구는 5살이고 티미는 10살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한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우리 불쌍한 티미는 내가 아무리 땅딸 보여도 우리 부모님은 날 무시 안 하겠지 하는데 즉시 비난 꽂아버리는 데블 데디. 그래도 우리 영화 보러 간다는데 아, 여기서 우리라는 건 땅딸 보인 너는 쏙 빼고 우리끼리 가서 뽀뽀를 즐기러 간다는 뜻이었고 아주 아쉽다며 빠개는 세일은 부모 대신 티미의 머리를 청소해주는 수호 에인졸들, 데블 멈은 너가 크면 영화도 보고 보모도 필요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모는 띵동 하고 벨이 울리자 촛불이 꺼지고 늑대가 울어제끼고 그녀가 들어오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아주 못된 해변, 아니 비키입니다. 옆에 꽃도 깜짝 놀라 꽃 휴가 되고 부모님 앞에서는 아주 뭐 그냥 스윗 에인졸 비키인 척 하다가 부모님 나가자마자 바로 돌변해서 데블 세일은 해변이 되죠. 겨우 6시 4분인데 자라고 하자 뉴욕 시간으로는 9시 4분이랍니다. 기적의 논리네요. 여기서 티미의 데블부 데블모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들은 각각 42살, 41살, 1살 차이 부부로 아버지는 연필 회사에 다니고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뭐 나름 꽤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서로 사이도 좋은 부부인데 문제는 서로의 사이만 너무 좋아서 티미는 제껴두고 둘만 놀러 다니느라 맨날 우리 심술부 비키한테 돈을 주고 티미를 맡긴다는 겁니다. 비키가 얼마나 티미를 괴롭히는지, 티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지 마는지는 관심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티미에게 수호천사가 붙은 것이죠. 티미가 만약 짱구마냥 어리숙해도 차건 뽕미 같은 엄마나 항상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형만형 같은 아빠가 있었다면 수호천사가 안 붙었을 거기 때문에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녁 6시부터 침대에 갇힌 티미는 꼬맹이 취급받는 건 싫어, 이제 어른이 되고 싶어 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 턱에 방댕이가 생기나? 근육 개쩌는 빵댕이 턱 어른이 되어 할머니도 도와드리고 나 괴롭히던 애도 어른의 피지컬로 참교육해주고 멋진 차를 타고 왜인지 수염이 자란 실직자 비키에게도 동전을 적선하는 척 하다가 다시 뺏어버리는 인성질도 할 수 있는 거냐는 팀이 생각하는 게 너무 천진난만합니다. 5살 짱구는 꿈이 뭐냐니깐 적게 입은 어우 좋다 누님들이랑 풀파티를 즐기는 게 꿈이라고 하던데 10살 티미는 너무 순수하네요. 그렇게 수호천사들에게 날 어른으로 만들어줘 라는 소원을 비는 팀이 아주 근육 빵빵 관리 잘 된 어른이 될 줄 알았으나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머리숱은 없어지고 수염순만 많아지고 가슴털만 징그럽게 나고 등의 털도 어죽도록 너무 더럽게
평균 이하의 베타남이 된 티미는 이건 티미가 아니라 님이라고 머리카락이라도 나게 해달라고 비는데 소원이 안 먹히죠. 수호천사 규칙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소원만 들어줄 수 있답니다. 그래도 짱구는 커서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아하는데 티미는 잔인하게도 아직 30도 안 된 것 같은데 머리에 있는 털 다 몸으로 간 뱃살 빠박이가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불행해서 수호천사가 붙었건만 1화부터 소원 잘못 빌어서 이제 소원도 못 비는 불행 끝판왕입니다. 그래도 상상 속에서 멋지게 운전하던 걸 잃어보려고 운전을 해보는데 퇴근길 지옥을 그대로 경험하는 팀이 그래도 차가 많으니 할머니 찻길 건너는 거 멋지게 도와드릴 수 있겠지 하고 잡았는데 치안 방지 스프레이를 후려맞습니다. 할머니들은 어린애들이 길 건너는 거 도와줘야 귀엽다고 하지 어른이 그러면 징그럽다고 그런다네요. 그래도 부모님끼리만 보러 간 어른 영화를 보러 온 팀이 근데 키스씬을 보고 닭살이라고 하는 거 보니 배드씬을 보면 좆더럽다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엄마 아빠가 뽀뽀를 야무지게 갈기고 있으니 아주 끔찍했죠. 그래도 어른의 위로 거하게 먹은 티미는 계산은 엄마 아빠가 하실 건데 라고 하다가 웨이터한테 36만 2,520원입니다 고객님 소리 듣고 멘탈이 나갔습니다. 돈 없으세요?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요 하자 아저씨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라는데 그 한마디로 아저씨 바로 넉다운 시켜버리는 팀이 역시 순수학 잼민이가 더 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깨달은 티미는 본인 집에 들어왔다가 비키한테 걸려서 배빵 후려맞고 눈깔 찔리고 헥토파스칼 킥을 야무지게 후려맞고 날아가 버리죠. 징그러운 어른 쫓아내고 나니 갑자기 쎄해서 티미 방에 가보니 티미가 사라진 걸 눈치챘습니다. 티미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며 덜덜 떠는 거 보니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요. 하필 그때 극장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던 네버 엄빠가 돌아오고 일단 급한 대로 잡동사니들을 모아 티미인 척 해보는데 그게 먹힐 리가 있냐 상식적으로. 아주 잘 먹혔습니다. 진짜 아들한테 관심 쥐똥만큼도 없네요 정말로. 그렇게 쫓겨난 티미는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코스모랑 완다가 따뜻하게 함께하니 다행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불량배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래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못된 불량배들 참교육해주는 거였어 하며 어른의 무서움을 보여주려고 일단 꿀밤부터 한 대 때려주는데 하필 그때 경찰이 지나가고 이 촉법 소녀는 자신의 권력을 알았죠. 바로 목 놓아 울어제끼니 경찰들이 학대인 줄 알고 쫓아오고 체력이 쓰레기인 어른 티미는 어떻게 수호천사들 덕에 위기는 넘기는데 그때 바코드 컷 에인젤이 찾아와 돌봐주던 애가 어른이 됐으니 이제 가야 해 하며 무슨 토이스토리에서 장난감 다 끔살해버리던 잼민 빌런 같은 아이에게 배정됐다고 하죠. 그래도 2시간만 작별 인사 타임 줘 하자 6,842원만 내라는 바코드 에인조 헤어지기까지 해야 하냐고 눈물 흘리는 티미와 어떻게든 규칙책을 찾아서 곁에 남으려는 코스모 완다. 한편 이 멍청이 짜증스러운 인간을 본 적이 있나요? 포스터를 뿌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비키에게 누나 하며 껴안으려는 티미 그 결과는 폭행은 지가 당하고 감옥에도 지가 갇혔습니다. 촉법소년단 단장을 건드리면 어떻게 티미 엄마에게 전화하는데 엄마도 당연히 티미를 안 믿고 아빠도 당연히 안 믿죠. 그러자 어린아이 마냥 울어제끼며 방방 뛰는 티미는 동심을 되찾아 일시적으로 소원을 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다닥 다시 어린애가 되게 해줘 라는 소원을 비는 팀이 그렇게 키와 배가 작아지고 끔찍한 털이 없어지고 머리털이 풍성해진 팀이 덕분에 1화부터 잃어버릴 뻔한 수호천사들을 되찾았습니다. 하마터면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티미는 못 말려가 될 뻔했네요. 휴 이 세상에 제일 가는 개불행한 티미구 천방지축 얼렁뚱땅 야발 티메이. 자 이제 누가 범법소년단에게 가야 하지? 그건 바로 당신 하는 완다. 경찰 성님이 여기 뚱띠빵띠 탈모대가리 어디 갔지? 꼬마야 넌 나랑 나가자 하고 못난 어른들도 엄마 보고 싶다며 울어제끼네요. 티미는 아직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좋은 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알파메일 어른이 된 자신을 보고 너무 여우쁜 여친을 얻은 자신을 보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진 짱구가 더 행복하지 티미는 좀 불행해 보이네요. 누가 저 창창한 나이에 늙은 짱구 아빠 마냥 머리가 저렇게 다 빠지냐. 티미? 그래도 형은 입금되면 잘생겼잖아요. 아무튼 비키는 경찰 아저씨 키가 요만하고 느자구 없는 핑크 모자를 쓴 멍청이 짜증스러운 인간을 본 적이 있나요? 하는데 해변 누나 하자 티미 너 살아있었구나 나도 살았다 비키야사우 하네요. 덕분에 티미는 땅꼬마 소리를 들어도 딜이 안 박히는 아주 훌륭한 멘탈을 가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반면 등에 털이 잔뜩 난 불량배에게는 자기 어른 됐을 때 썼던 면도기를 선물하고 고맙다고 등면도 하려다가 그냥 따가워하는 불량배를 보며 통쾌해하며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제목이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인데 1화부터 수호천사들을 뺏길 뻔한 에피소드라니 진짜 비범한데요. 이것 말고도 짱구에서 옆집 아주몽이 비밀 요원이었던 것처럼 티미의 엄마가 예전에 CIA 요원이었다던가 티미가 나중에 비키의 동생과 결혼해서 비키와 가족이 된다던가 티미의 미래 모습이 나온다던가 하는 꿀잼 요소들도 많으니 구독 눌러주시면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 마지막 화는 어땠을까? 리뷰와 지미뉴트론 1화 리뷰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꼭 잊지 않고 부탁드려요 여러분. 싫은데? 뭐 싫다고? 이거 보는 사람 구독 다 누르게 해줘 코스모 완다. 끼야호! 구독자 100만 명 가자!
예비군도 끝나가는 쌉 아재 늙다리 훅다리 소원은 못 들어준다는데? 안돼! 그럼 내가 빌어줄까? 오오오 싫어. 씨발. 군침이 싹 도노. 추운 나라 어느 작은 숲속 마을에 가이저크 5호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루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뽀디 로자가 말하죠. 토미 메이세이 치카라 코노노 스베테 오테 니레타 오토코 가이저크 뽀디 로자 카레노 신기와니 하나타 이토코토와. 네, 우리 군싹돌 루피가 진짜 원피스 루피랑 콜라보를 했다는 야무진 소식에 힘입어. 와, 몸매 봐. 오우야. 여러분들의 뽀로로 1화 해달라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뽀통령 1기 1화 리뷰 가져와. 우리 치트키 형은 뽀로로 세대 아니라고. 누가 그래? 나도 뽀로로 봤어. 그거 룩룩 하는 건 핑구구나. 핑구구나. 네, 뭐 사실 어렸을 때 뽀로로 병맛 더빙하는 거 보고 찐 뽀로로는 안 보긴 했습니다. 저는 뭐 디지몬 프론티어 그리고 마지 히로 파워레인저 매직 보스 드래곤 유캔도 이런 거 좋아했어요. 뭐 뽀로로 비슷한 결로는 훅방맨이나 난다 니한다 아는 사람 그거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뽀로로의 처음의 시작을 살펴보면 뽀롱뽀롱 뽀로로가 아닌 꼬마 펭귄 뽀로뽀로였다고 합니다. 뽀로뽀로. 약간 네모바지 스폰지밥이 스폰지송 출신이었던 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여러분 킹무이키 찾아보니까 2003년부터 방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2003년이면 저도 꽤나 애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뽀로로 안 봤지? 뭐 아무튼 1기 1화 길지 않습니다. 바로 출발해보죠. 우와, 뽀로로다. 너는 게 제일 좋아. 정말로도 그냥 신호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쏴. 애구쟁이 뽀로로. 자, 대망의 첫 에피소드의 제목은 바로 군침이 싹 도노가 아니라 우리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봐도 퀄이 좋은 추운 나라에 눈사람을 만들면서 자기소개를 야무지게 하는 안녕, 난 뽀로로야. 친절한 만화였네요. 저번에 검정고무신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주인공 안 나오고 뭔 닭, 병아리, 고양이, 참새, 개, 염소 뭐 아주 동물농장 찍다가 거의 5분 다 돼가서 주인공 알파메일 기영이가 슬금슬금 등장하더니만 뽀로로 성님은 빠꾸 없이 첫 등장해서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그렇게 노우맨을 만들다가 뒤로 나자빠져서 리버스 그랜저를 갖다가 54바퀴 갈겨버리는 예의 바른 펭귄. 그래도 강한 펭귄 뽀로로는 살아남았고 엄청나게 큰 알을 발견합니다. 싹 파보자 풀버전은 훨씬 더 컸는데요. 알을 살펴보고 두드려보고 추억에 잠긴 뽀로로는 바로 후라이 해먹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상 보소? 두 쫀크 개꿀 마실 것 같긴 해. 에이, 펭귄 알이다. 이거나 먹어라. 아따마 배가 꼬라락 하는구만 하면 어차피 튀겨 먹을 거니까 굴려버리는 뽀로로 햄. 프라이팬이랑 식용유 가지러 가는 사이 알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꿈틀대기 시작하고 혼자 벌떡 일어납니다. 프라이팬 가져온 뽀햄은 이상한데? 근데 뭐 맛돌이겠다 하고 깨려는 순간 알이 쩍 하고 깨지며 우리 또 다른 월드스타 크롱이 나타났습니다. 아기 공룡 크롱인 건 알고 있었는데 신생아 공룡 크롱이었군요. 근데 뽀로로는 태어난 지 12초 된 애한테 잔뜩 쫄아서 슬금슬금 도망가네요. 저렇게 귀여운 신생아 치고는 얼굴 면적이 상당하긴 한데 아무튼 귀여운 크롱이한테 왜 그래? 전력 질주하다가 넘어진 펭귄과 그 뒤를 사정없이 쫓는 지상 최강의 포식자. 근데 쟤 태어나자마자 뽀로로보다 잘 뜁니다. 진짜 공룡 유전자네요. 한편 현세대 최강의 유전자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의 주인공 포비가 미끄럼틀을 재미나게 타고 있었고 이때 우리 우주 대스타 루피가 첫 등장했습니다. 자, 월클들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친우들도 저 공룡을 봤습니다. 근데 뭐 현세대 최강의 생물 북극곰과 극지방에 사는 상테토남 사막여우에 뭔 공룡보다 특이하게 생긴 분홍 군싹돌 비버까지 있으니 얘네는 아기 공룡 따위 보고 놀라지 않죠. 특히 루피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우, 너무 징그러. 핑크를 씌워놓으니까 훨씬 귀엽습니다. 염색한 이유가 있었네요, 루피. 아무튼 저 개노답 삼총사들은 뛰어노는 줄 알고 껄껄대며 따라오고 세계관 최강자들답게 먼저 앞서가고 뽀로로는 누가 진짜 강자인지 깨닫고 멈춰서는 크롱과 함께 서있다가 뽀뿔싸 나 쫓기고 있었지 깨닫고 다시 도망치죠. 네, 뽀로로도 어쩔 수 없는 조두였네요. 조두가 뭐냐고요? 새모걸이라는 뜻이죠. 네, 달리던 북극곰 포비는 절벽 아래에서 멈춰서고 뒤에 애들이 부딪혔지만 최강의 몸빵으로 버텨냅니다. 너무 가팔라서 진짜 다행이다
생각한 순간 자빠진 뽀로로 뒤에서 킹용 유전자가 달려오고 지구 역사상 최강 유전자의 몸빵에 현 세대 최강의 유전자가 밀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최상위 포식자를 눈썰매로 끄는 간 큰 사막여우와 놀이인 줄 알고 지도 따라 뛰는 크롱, 수십 년을 앞선 GTA 1인칭 시점이 펼쳐지고 다행히 포비의 방대한 배 면적 덕분에 속도가 줄어 나무에 부딪히지 않았는데 상남자 크롱은 그대로 점프해서 나무에 꼬라박았네요. 그런데 또 멍청하게 나와서 눈 터는 모습이 좀 귀엽고 해서 난 뽀로로야 넌 하자. 예, 뭐 크롱 이 플레임이고 그냥 크롱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귀여운데? 여러분 우리 크롱이 할 말 있대요. 크롱 구독 눌러줘. 그렇게 우리 귀요미 공룡 크롱과 루피 해적단은 친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도 잠깐 살펴보면 괜찮아인데 나레이션이 마음씨 착한 북극곰 포비가 살고 있었다고 하죠. 네, 뭐 안 착했으면 이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끔살 당했을 것 같으니 이건 뭐 당연한 소리긴 합니다. 아무튼 그 착함을 증명하듯 가장 아끼는 사진기를 깨끗이 닦고 집도 애들 온다고 깔끔하게 치워놨는데 뽀롱뽀로가 그냥 다 부숴버리고 눈치 쓱 보고 아 미안해 하니까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냐? 옛날 생각 나게 해줘가 아니라 괜찮아. 와 진짜 착하다. 그렇게 치운다고 하다가 갑자기 ADHD 온 돼서 포비가 제일 아끼는 사진기 찰칵 하다가 그대로 떨궈서 부수고 뒤로 슬그머니 감추는데 들켜버리자 어우 하면서 놀래미 마냥 놀래고 어휴 하는데 또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집에 간다는 친구들을 보고 우리 포비는 결심했죠. 이 아이들에게 현실의 매운맛을 보여주기로 말이죠. 자 뽀로로야 넌 선을 넘었어. 이리 온 과작 꿀떡. 그래 얘들아 조심하자 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털썩 주저앉아버리는 착한 우리 포비. 한편 친구들도 어떡할까 회의를 하는데 이과 출신 에디가 좋은 생각 있다며 박살난 카메라를 슬쩍 가져오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뽀로로가 노크를 하고 떨어진 액자 대신 걸 꿀귀 셀카들과 에디가 고친 카메라를 짠 하고 보여줍니다. 근데 저 같으면 여기서는 장난치냐? 카메라 박살내놓고 얘 생각 한 번 더 나게 해줘 했을 텐데 카메라 고친 줄 모르고도 포비는 웃어 넘겨줍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자 놀란 포비. 얘들아 고마워. 당연하다고 안 하고 고맙다고 하는 포비의 곰성. 그렇게 사진을 찍며 훈훈하게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뽀로로의 몰랐을 만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일단 뽀로로 마을에는 어른들이 안 삽니다. 왜 어른들이 없을까요? 그건 바로 포비가 다 잡아먹었어. 아니 어른들에게 훈육당하며 성장하는 다른 애니와 다르게 아이들끼리 좌충우돌 성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렇다고 하고 한 가지 더 이거 보니까 1기는 북한 삼천리 총회사와 공동 작업을 한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이었다네요. 그래서 대북 제재를 당할 뻔했으나 잘 풀렸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뽀로로와 크롱이 인기가 제일 많았으나 갑자기 성인들이 뽀로로를 소비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우리 하피 하고 어쩔 땐 군침이 싹 돌기도 하고 어쩔 땐 또 입맛이 없고 어쩔 땐 피제 스피노 네 진짜 수많은 짤들을 낳은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다고? 귀엽고 험상궂고 지 혼자 다 아는 루피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코난에도 장미파와 미라니파가 나뉘죠. 뽀로로의 그녀는 루피가 아니라 또 한 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통통이 아니 패티입니다. 원래 수많은 만화가 그러하듯 홍일점인 루피와 다른 애들은 찐친 사이였는데 존니의 패티가 등장하고 루피는 홍일점이 아니게 되며 아 진짜 열받네 가 아니라 아이고 잘 왔어 우리 친구하자 하게 됩니다. 이건 2기 1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잠깐 살펴볼까요? 에피소드 제목은 새 친구가 생겼어요. 2기라 그런지 확실히 몽글몽글한 구름 작화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니 이제 그냥 웃기냐 왜 군싹돌 햄이 술래가 됐고 한번 슥 찾아볼까 하는데 포비는 배가 두둑해서 숨어봤자 그냥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루피를 이상하게 봐서 그런지 살짝 스릴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그렇게 걸려버린 극지방에 존재해선 안 될 두 생명체들. 자 이제 뽀로로 하나 남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숨바꼭질하는 거니? 이게 존예 패티의 첫 대사였고 일단 예쁜 애들 특 예 하고 부름. 그리고 그들의 첫 만남은 조금만 앞으로 가면 불의가 닿을 거리였습니다. 예쁜 그녀의 초근접샷을 본 뽀로로는 눈웃음을 보고 불의를 쩍 벌리며 넌 합니다. 야 너 루피같이 생긴 애가 그랬으면 닌 누구 했을 거면서 예쁘니까 넌 하면서 말문이 턱 막히네. 포비도 종이 다르긴 한데 예뻐서 멍 때리고 크롱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루피는 눈이 쪼그라들었네요. 원래 이랬나? 애들한테 인사할 때도 팍스의 눈웃음을 지어주니 애들이 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에디는 진짜 팍스 눈웃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중간에 아 예쁘다 하는 거 보면 패티가 진짜 예쁘긴 한가 보네요. 팍스 에디는 너 근데 예쁘게 생겼다며 빠꾸 없는 플러팅을 갈기고 고마워 하는 패티. 그런데 너희들 왜 그래?
야 루피 군침 안 돈다. 니들 주의해라. 흥 다들 이상해지셨군 하며 본능적인 여성의 위협을 느끼는 루피. 뽀로로가 왜 우리 마을에 오게 된 거야? 하고 상냥하게 물어보자 이사할 때를 알아보던 중이었다고 말하는데 꼬르륵 하고 배꼽시계가 울리고 패티는 귀엽게 수줍어합니다. 와 이걸 루피가 그랬으면 뭐 꼬르륵 때문에 못 들었어. 꼬르륵 너무 취해 하면서 놀렸을 남사친들이 패티한테는 스윗하게 밥 해줄까? 할 게 뻔하니 루피 누이가 마침 저녁 먹을 건데 같이 드실? 하고 고마워 하고 걸 스토킹 하려는데 야무지게 끼어들어서 우리도 하자. 흥 안돼 하며 남극 남자들을 퇴치하는 루피. 실망한 남남들을 보고 또 웃어주는 패티. 자 그렇게 걸스 나잇 보내러 가는데 우리 남남들의 냄새를 맡은 루피가 새침하게 패티를 끌고 들어가고 집이 근사하다고 칭찬하는 거 보면 패티도 착한 아이인가 보네요. 그리고 집이 근사하다. 뭔가 익숙하단 말이야. 뭐랄까 이 녀석 앉아 할 것 같은 그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영이 목소리인 정미숙 성우님 담당이라 더 이뻐 보이는 게 있네요. 아무튼 패티에게 맛돌이 요리를 대접하며 우리로 치면 오늘은 마라탕 엽떡 두 쫑쿠 갖다 놓고 걸스 나잇 하기 직전인데 이런 샤갈 남사친들이 밖에서 몰래 보면서 침 꼴딱 삼키고 있었어요. 사실 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좋은 얘거든요.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저는 군침이 싹 돈다라고 불리는데 왜 쟤한테는 다들 친절해?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쓱 와서 갑자기 마라탕 냄새 쓱 맡더니 와 맛있겠다 야 진짜 먹고 싶다 하는 우리 남남들 보고 웃겨서 기분이 다 풀렸고 알고 보니 차건 루피는 모두의 몫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는 눈치 쓱 보면서 패티 다 먹길 기다렸다가 잽싸게 스윗한 모습들을 보여주네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스윗함에 빡친 루피와 쫄려서 얼른 없었던 일로 하는 아이들. 루피 눈치 한번 쓱 보는데 그건 좀 내려놓고 노려봤으면 좋겠네요. 루피야 너도 이쁘다. 카리나 하며 루피 요리 최고야 하고 띄워주며 물을 떠주고 스윗함을 뽐내주자 하고 눈이 리버스 하트가 된 루피. 자 그렇게 훈훈하게 에피소드가 마무리되고 와 일단 순수하게 뽀로로를 본 게 거의 처음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왜 초통령이 된 건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에서 거리가 멀어진 여러분들과 저는 야무지게 남남들 같은 소리 하면서 꿀잼으로다가 리뷰하며 같이 봤지만 사실 그냥 순수 뽀로로 지금 봐도 매력있고 재밌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바로 볼 수 있으니 추억 회상하고 싶으신 분들 강추드리면서 자 유튜브 1일차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유튜브 3년차 네? 구독 안 하셨다고요? 좀 해주세요. 유튜브 10년차 눌러. 야무진 유튜버 루피자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킬링타임의 치트키TV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투자했던 추억의 테슬라 주식 아니 이거 아니고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추억의 검정고무신이 이제는 우리의 추억이 되어버렸죠. 천년제는 무려 1992년이라고 하고 티빙에서 본 애니메이션 기준 1기 1화는 2000년이네요. 와 1992년도 기준 30년 전인 1960년대 서울을 추억하며 그려진 검정고무신이 현재 기준으로는 30년이 훌쩍 넘어버렸으니 이것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번 심슨 1화 영상에서 제가 뒤틀린 황천의 마지와 끔찍한 호머 그리고 잔가시 개많은 바트를 보고 이거 기영이 발리겠는데 했는데 댓글로 검정고무신 만화책 1권 표지 보면 그 말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거한테는 안되겠지 하고 봤는데 와 국뽕이 차오른다. 검은 잔가시가 개많고 입이 하관의 전체를 차지하는 기영이와 떡같이 생겨가지고 머리만 정상인 기철이를 보니 바트가 와서 싹싹 빌고 마지가 와서 기영 레이 우리가 졌어요 할 것 같네요. 만화 박물관에서 깨달은 기영 머리 구조의 비밀점 JPG를 봐도 우리 기영이가 바트 심슨을 가볍게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티빙 기준 1기 1화를 보면 퀄리티가 지금 봐도 상당히 좋은데 먼저 에피소드의 제목은 땡구의 봄입니다. 짱구네 집처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영이네 집이 보이는데 여러분 1기 1화에서 첫 등장하는 캐릭터가 뭘까요? 기영이? 기철이? 아니면 땡구의 봄이니까 땡구? 다 틀렸습니다. 닭입니다. 닭이 병아리들 데리고 봄나들이 왔고 두 번째 등장하는 캐릭터는 뭘까요? 기영? 기철? 땡구? 땡! 고양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기땡? 땡! 참새! 동물농장이야 검정고무신이야. 닭무신조 우리의 꼭이야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야!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하며 행군간에 군가한다 하면서 갑자기 PTSD 오게 만드는 닭성님들. 그 와중에 나약한 병아리가 힘들어서 쓰러지자 엄마 닭이 와서 여보 우리 애들 큰일 나겠어요
부끄러워요 하자 어허 수탉들은 강하게 커야지 그래야 암탉들의 선택을 받고 이 꼴이 안 날 수 있는 거야 합니다. 정말 핵심을 찔렀네요. 자 그리고 우리 땡구가 드디어 등장을 하고 얘는 지금 봄을 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도 기운이 하나도 없고 눈물만 흘리고 있네요. 아니 귀가 무슨 고민이 있길래. 날 먼저 간 친구들이 그리워. 야 복날은 인정이지. 밥 먹기 싫고 울고만 싶다는 땡구. 하긴 먹을 게 귀했던 60년대에는 땡구처럼 사랑받는 강아지가 오히려 드물었죠. 자 그렇게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그들. 봄바람 때문이라고 바로 말하는 거 보면 실력 있는 의사인 줄 알았으나 진료 중 봄이 왔어요 하며 린스를 추는 거 보면 혹시 환자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의 눈초리들이네요. 아랑곳않고 2절 3절까지 질러버리는 걸 보고 그의 의심은 깊어만 갑니다. 아무튼 뭐 노래 끝나고 땡구가 봄 타는 거니까 여친 하나 소개해주라는 명의 선생님. 그리고 같은 시각 드디어 등장한 우리 주인공 기영이는 땡구가 좋아하는 산책하자고 해도 집에 콕 박힌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주인공 데디 헌터 기철이는 이때 당시에 랜선 연애, 편지 연애, 아니 편지 썸을 타며 좋아 죽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연애하는 것도 위험한데 글씨랑 이름 보고 망상 연애를 시작한 기철이 근데 그렇게 예쁘면 너랑 지금 랜선 연애 하겠니? 얼씨구 눈물까지 흘리고 난리 났어. 그리고 기영 마음이 땡구에 밥을 주는데 땡구가 으르렁대자 아니 이게가? 오늘이 복날인 걸로 할까? 눈빛을 쏴주자 바로 조용해진 이 개. 아니 그리고 진짜 개 같은 성님들이 첫 등장합니다. 기영이네 지금 밥 먹을 테니까 옆에 있으면 밥 줄 거야 아마 하는 감미로운 그지는 땡구를 보고 껄껄 웃으며 쓰다듬어 주다가 각성한 이누야샤 구한테 그냥 공격당해 물어뜯깁니다. 아버지 울지마 하는데 내가 쓰레기인지 몰라도 기영이가 검정 고무신으로 땡구 머리 후려서 상황 종료되고 나 죽는다고 우는 똥퍼 아재를 보면 땡구는 딱한데 아재는 이제 이 핑계로 밥을 얼마나 얻어먹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정말로다가. 그리고 땡구는 손 번쩍 들고 혼나고 있는데 걔가 이게 돼? 흰둥이도 그렇고 땡구도 그렇고 하얀 강아지들은 지능이 높은 건가? 한편 우리 기철이는 랜선연애 정모에 나왔고 예쁜 여친이 생긴다는 생각에 두근두근하지만 걸어오는 소녀의 뒷모습과 이 튼실한 종아리를 보면 짜잔 기철이의 상상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죠? 기철이가 껄껄 웃자 어머 왜 웃으세요? 부끄러워요 하는 우리 문학소녀. 야 너 빨리 사과드리고 집에 가라 임마. 한편 짐승 친구들은 땡구에게 여소해주려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되자 지나가던 펄플 픽한테 부탁하는데 보라돼지는 진짜 귀한데? 집주인 눈에 띄면 노릇한 돼지 될 것 같으니 얼른 땡구 들고 가는 이들. 땡구는 나를 왜 그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나를 그냥 내버려 둬 하는데 사실 이런 친우들이 어딨습니까? 땡구 견생 잘 살았네요. 자 다 왔다 저기 봐 하는데 얘 귀엽네. 너 귀엽다. 뽀뽀 딱대 그냥. 땡구야 저길 보라니까 하자 쓱 보고 사랑의 감전이 되어버린 땡구. 야 그래봤자 똥개가 뭘 볼 게 있다고. 오? 야 잠깐만. 오 마이 갓. 야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땡구. 눈물까지 흘리며 어우 슈 하면서 달려가는데 이미 봄이고 뭐고 싹 나왔습니다. 근데 가까워질수록 진지한 얘기하고 있을 듯한 눈빛인 존예 기와 상황 파악 못하고 존예와 사랑을 나누고 애는 한 6마리 정도 가지고 손녀 이름은 땡아로 하자고 결심하는 땡구. 그런데 가자마자 뺨아리를 후려 맞았습니다. 오 아니 땡구가 뭘 했다고. 이거 무고 기이잖아. 다시는 내 앞에 싱거리지도 말아요. 야 땡구야 쎄하다 임마 잊어버리자 해야 하는데 여자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고 조언하는 이 모쏠들. 한편 존예 기이는 문대 남친이 있었고 땡구는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 순식간에 야차를 들어가는데 문대는 운동을 좀 한 근육돼지 개였습니다. 한번 지져주니 나가 떨어지는 땡구와 여자 앞에서 가오가 잔뜩 산 기. 그리고 우로빠 최고 하며 비웃는 존예 일진 무고기. 마음을 다친 땡구는 남자의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서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 맞아 냉혹한 사랑 법칙이야 하며 오직 강한 알파 게이만이 사랑의 성공에 자손을 퍼뜨릴 수 있어. 너 자손 안 퍼뜨릴 거야? 하며 본능을 자극하고 탐새 친구는 저 불독 봐봐. 잘 보면 상체충이라 하체가 부실하잖아. 다리를 노려봐. 와사바리 털고 완투 꽂으면 끝난다 하는 훌륭한 전략 전술을 짜줍니다. 땡구는 야생성이 깨어나 이누야샤 마냥 힘차게 달려가고 쟤 또 까부네 하면서 전투 준비하는데 이번엔 달라져서 알파의 향기가 나는 땡구를 보고 존예 기도 반갑게 짖어줍니다. 그렇게 빠른
빠르게 달려와 스커트 맨날 스킵하는 그의 다리를 야무지게 물자 눈물 흘리는 불독. 그렇게 말 그대로 개싸움이 벌어지고 승자는 땡구였습니다. 불독이 깨갱대며 도망치자 눈빛 자체가 바뀌어버리더니 땡구에게 쓱 와서 바로 눈웃음 장전하는 존예 개. 눈에서 하트가 나와버리네요. 땡구야 축하한다. 이제 자손 퍼뜨리러 가자 임마. 꿈을 이뤘네 우리 땡구. 아주 좋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대견해하고 흐뭇해하는 친우들. 땡구도 올 봄은 외롭지 않을 거야. 진짜 좋은 친구다 니들. 그렇게 컨디션 최고가 된 땡구는 존예 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랜선연에 실패한 기철이는 운동의 길로 접어들며 아무튼 건강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1기 1화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얘 지금 밀리터리 프레스 몇 킬로로 한 거야? 기철이 재능 있는데? 기철이 운동 많이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검정고무신 1기 다시 보면서 땡구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2화가 만우절 에피소드거든요. 여기서는 1화에서 힘들어하던 애기가 야옹이다 하며 아빠 교관님을 놀래키고 성들 다 전투 준비하게 만들었는데 까르코스토스 병아리 끼야호 하며 만우절인데 하는 흐뭇하고 웃긴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담임쌤이 너 부르셨다고 하자 만우절 구라인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하다가 혹시 몰라서 쫄려서 가보니까 역시 구라였고, 얼떨결에 쌤 심부름을 하게 된 기철이가 나오는데 쌤 딸이 엄청 이뻤고 썰 풀면서 너 좋아한다고 했다고 구라 카운터를 치는데, 기철이가 제대로 기획해서 여고 앞에서 창피 제대로 당하고 야밤까지 6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그녀가 쓰러진 친구를 돌보다가 진짜로 둘이 사귀게 됐다는 슬픈 락스가 너무 마려운 기철이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럼 땡구로 돌아와서 왜 존경하게 됐냐? 울면서 뛰어가는 기철이를 쳐다보며 도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하는 땡구 옆에 이 속눈썹 예쁜 복실 핑크 강아지. 단 1회 만에 여자친구를 갈아치운 알파구 땡구는 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네, 말이에요. 지는 반말하고 여친은 존댓말 쓰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 땡구 선생님 진짜 존경합니다 성님. 자 근데 검정고무신 1기는 3화까지 있단 말이죠. 2화까지는 대강 살펴봤으니 3화까지만 슥 살펴볼까요 여러분? 잠깐만 구독은 눌러주셨죠? 아이 감사합니다. 믿고 있었어요. 자 3화는 전설의 레전드 냉장고와 코피입니다. 먼저 냉장고는 이때 당시만 해도 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한, 그것도 손든 애들 반 애들과 쌤까지 다 의심하는 그런 초고급 가전이었습니다. 뭐 바나나 하나도 못 먹어본 애들이 많아서 바나나는 얼마나 길까? 이렇게 길게 생겼나? 하는 귀여운 상상을 하던 시대죠. 그러니 재봉틀 있는 애도 제일 부자인 애 하나, 라디오 있는 애들도 4명, 텔레비전 있는 애도 3명 정도밖에 없었죠. 그리고 테레비 있다니까 바로 너희 집 가도 돼? 하며 알파남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있다니까 모든 여자애들의 눈빛이 따뜻해지고 나 예쁘지? 플러팅이 숨쉬듯 들어오네요. 심지어 우리 긴 감자는 냉장고가 뭔 줄도 모르고 비웃던 털난 감자는 지도 모른답니다. 쌤이 냉장고 뭔지 알려주자 다들 너무 부럽다고 난리고 너하고 사귀고 싶다. 쟤 조숙한데? 심지어 선생님조차 냉장고를 본 적이 없다고 하자 아이들이 냉장고 너무 궁금해해서 아까 손든 도승이네 냉장고 구경 가기로 하는데, 사실 도승이네는 이때 당시 기준으로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가난한 집이라 다들 의심했던 거고, 집을 보자 남자애들은 즉시 비난하고 여자애들은 눈빛들이 엄청나게 싸해졌습니다. 근데 도승이는 당당하게 여기 있다고 하고, 엄마랑 계시니? 선생님 생각 말풍선이랑 바뀌었어요. 아까 기어 세컨드 써서 뻘개진 상태로 저 뾰족한 머리에 꿀밥 먹이는 거 보면 쌤 심상치 않긴 했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 엄마가 집에 안 계시냐는 말이었고, 다행히 쌤은 대리 헌터 기철이 옆에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도승이는 자 보세요 짜잔 하며 만우절은 2화였는데 3화에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 행태를 보여줍니다. 엄마랑 계시니? 오 쌤 네 죄송합니다. 내일 할 줄 알았다 하며 민심이 안 좋아졌는데 쌤은 그래도 도승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려고 위로해줍니다. 근데 도승이는 진짜로 억울한가 보네요. 왜냐 삼촌이 진짜 월남에서 가져왔기 때문이죠. 삼촌은 쌤 미모 보더니 어우 좋다 하면서 냉장고 보여준다니까 쌤도 얼굴이 빨개지네요. 쌤 저희 집에서 냉장고 보고 갈래? 짜잔 마침내 냉장고를 보여주니 민심이 살아났고, 특히 부잣집에는 믿기지 않는 눈이네요. 도승이 가오가 싹 살았는데 안 보기 싫고 귀엽습니다. 예쁜 친구한테는 열어서 보여주는 도승쿤. 그리고 삼촌은 플러팅을 갈기는데 나 같으면 시집 가겠다. 냉장고가 있는데. 와 잠깐만 이게 요즘으로 치면 람보르기니 정도 있는 건가? 냉장고가 있잖아. 람보가 있잖아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기영이는 커서 람보 오너가 되기로, 아니 냉장고 오너가 되기로 결심하고, 같은 시각 땡구 선생님께서는 새 여친 땡순씨와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하교한 기영이는 손님 구두 가지고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 할머니께서 먹는 데는 된장이라며 된장을 발라주시네요. 할머니도 이미 많이 바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손님이 미국에서 가져온 코피, 엄마가 한 대접 끓이고 당원을
레몬을 쓱 넣어서 맛돌이 코오피를 만들자 기영이는 학교 다녀온 형이랑 몰래 그걸 잽싸게 따라합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는데 얘네 코오피를 몇 대접을 원샷한 줄 아세요? 5사발을 스트레이트로 때려 마시고 카페인에 취했습니다. 그 상태로 또 마시고 결국 코오피 둘이서 다 마셨습니다. 당연히 한 소리 야무지게 듣고 다음날 아침까지 한 잠도 못 잔 사고뭉치 형제를 끝으로 3화 그리고 1기의 마지막 화가 마무리됩니다. 어우, 너무 재밌었다 이거. 구독을 못 참아버리겠다 정말. 구독해주시면 냉장고 보여드릴게요 님들. 네 여러분 안녕하. 와, 오늘 레전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모든 1기 1화 영상들 통틀어서 가장 큰 형님인 근본 중에 상근본 만화 으라차차 짠돌이 아니 톰 앤 제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940년에 시작된 톰과 제리는 85주년을 맞은 이소룡, 비틀즈 존 레논, 최불암 배우님과 친구인 정말 역사 그 자체인 만화입니다. 꽤나 근본이라고 하는 도라에몽보다도 거의 30년이나 형아인 셈이죠. 89년생인 심슨은 1기 1화가 아주 작화부터 웃음벨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40년생 톰 앤 제리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면 톰 귀야 톰! 아니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생각보다 작화가 좋고 화질도 좋습니다. 진짜 이 퀄리티가 90년이 다 돼가는 만화라고? 그리고 그때 그 시절 1기 에피소드를 정주행해보니 나름 MZ인 치트키도 현역 잼민이일 때 많이 봤던 에피소드들이더라고요. 수십 년째 현역인 꿀잼 톰과 제리 진짜 갓과 킹킹이네요. 자, 아예 1초부터 살펴보면 처음부터 나오는 80년 넘은 어르신 사자가 울부짖고 Who's Gets the Boot라는 제목의 1기 1화가 시작됩니다. 한국말로는 고양이 쫓겨나다라네요. 1화부터 내쫓겨나버리는 톰이 정말 불쌍합니다. 하지만 에피소드 시작하자마자 제리 꼬리 잡고 야무지게 못살게 구는 톰을 보면 또 썩 불쌍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제리 꼬리 쓱 놔주고 아가리 쩍 벌리고 있어서 놀라서 찌그러진 제리 개웃기네. 아니 근데 작화랑 화질 이거 맞아요? 톰이 요즘이랑 비교하면 좀 느자구 없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기술력 인정입니다. 누가 보면 89년생 심슨이 1889년생인 줄 알겠어. 굿나잇 리사. 자, 제리 괴롭히는 톰이 사실 제리 도망가는 거 잡을 수 있는데 저렇게 귀엽다는 듯이 씩 웃는 거 좀 설레는데? 진짜 쇠가 빠지게 도망가는 뉴비와 뒤에서 룰루랄라 하며 티베깅 하는 고인물, 문 앞에서 아가리 쩍 벌리는데 뉴비는 시야가 좁아서 그냥 쏙 들어가네요. 스윗한 톰은 입에 들어온 제리를 쓱 꺼내줍니다. 잉크 쓱 칠해서 가짜집 만들고 홈 스윗 홈 걸어주고 긴급한 제리가 계속 집 못 들어가고 머가리만 자진납세하는 거 들으면서 낄낄대는 거 보면 제리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미국 거리에 널브러진 보약 숙자가 된 제리를 하며 조롱하는 톰, 바로 물 뿌리는 중앙정보부식 알람으로 깨워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얼타던 제리는 톰이 어딨는지 톰한테 숨어서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이 벽이 이게 따뜻하고 움직여요. 마음 단단히 먹고 있는 힘껏 눈을 찌른 제리는 하며 장난치던 톰을 진짜로 빡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요. 근데 쫓다가 화분을 야무지게 깨고 와, 이 목소리 어릴 때 무서워했던 주인 아줌마가 개 큰 무기를 들고 못된 고양이 하면서 쫓아오자 슬금슬금 도망가 보려고 하지만 개 큰 무기에 잡혀서 그냥 목덜미 잡히고 크게 혼납니다. If you break one more thing, you is going out. 그 소리를 듣고 환호하는 제리는 그냥 쭈구리 돼서 도망치다가 책상에 대차게 받고 또 떨굴 뻔한 거 잡고 안심하는 톰을 보고 그냥 깔깔 파티를 열어버렸죠. 그러다 톰한테 후려맞기 일보 직전 그냥 쫓아가던 톰은 생각보다 똑똑한 제리에게 협박을 당하고 제가 봐도 이 덩치한테 한 대 맞으면 톰은 고양이별로 직행하겠네요. 그렇게 제리로부터 떨어지는데 이게 먹히는 걸 확인한 제리는 유리잔 내려놓고 건방을 떱니다. 그러자 이때를 노렸어 하면서 호다닥 뛰어가다가 뭐 결국 다시 제리한테 협박당하는 톰. 쭈구리가 된 게 아주 귀여워서 뽀뽀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주 난리 브루스를 추자 항복하고 물러나는데 꽤나 흡족해하더니 카메라에 윙크 한번 갈겨주고 그대로 날려버리고 휘파람 불면서 저것 좀 봐 하는 데블 제리와 깜짝 놀라서 야 이건 많이 놀랐구나 총알같이 뛰쳐나가 슈퍼 세이브하는 톰. 그리고 그거 보더니 또 집어서 던지는 제리. 그때부터 톰의 접시바퀴 게임이 시작되는데 톰도 치트키를 쓰기로 하죠. 바로 쿠션을 잔뜩 가져와서 이 꼴배기 싫은 데블 리한테 쓱 와서는 잠깐만 욕망의 항아리잖아. 떨군다 하는데 그래요 그러세요 하는 알바노메일 톰. 당황한 제리가 허세인가 싶어 계속 눈 마주치며 궁둥이 실룩대면서 그대로 던져버리는데 아무리 자세히 들어봐도 그 청량한 짱그랑 하고 톰 넌 이제 끝이야 쿵 아우
하는 소리가 안 들리죠? 그렇게 둘이 사이좋게 확인해보는데 제리가 정말 불안해 보입니다. 저 밑에는 아주 아늑하게 착지해 있는 유리잔이 보이고 살짝 웃으며 너 이제 뒤졌다 하는 톰과 저기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하는 제리. 도망치려다 그대로 잡히고 아주 싹싹 김치마냥 싹싹 비는데 톰은 이미 그 모습에 화는 풀리고 다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아닌가? 자, 그렇게 튀어 올라간 제리는 저 상단에 있는 접시를 얼떨결에 떨어뜨리고 또다시 전세가 역전돼서 톰은 접시를 계속 받는 서커스를 이어나가야 하는 신세가 됐죠. 진짜 알뜰살뜰하게도 다 한 접시도 빠짐없이 던져버린 줄 알았는데 유후 뷰티풀 이것 좀 봐 신기하지 접시 하나가 널 길냥이로 만들 거지 하면서 던지자 10년은 늙어버린 톰. 그리고 또 하고 달려오는 주인님. 길거리 진출을 축하해 하며 톰을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가더니 우유에 퐁당 빠져서 배영을 하는 데블리. 그것도 모자라 위태로운 톰의 꼬리를 수건으로 쓰더니 궁둥짝을 닦아주네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쿵쿵대며 시나무기를 들고 오는 소리를 듣던 세일은 리는 톰의 궁둥이를 털까지 쓱 젖히더니 쿵 차버리고 그 충격에 톰은 놀라운 양의 접시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톰은 산산조각 안 났다고요? 곧 64조각 날 거예요. 제리도 아주머니를 피해 안락한 집에 쏙 들어가고 그렇게 하며 혼나는 톰 비웃다 깜짝 놀라 들어가는 제리. 맞네요. 톰은 잘못한 거 걸리면 혼나는데 제리는 존재하는 거 걸리면 죽어요. 그래도 뭐 지금은 제리의 승리인 것 같죠. 그렇게 꾸중을 들으며 빤스바람으로 쫓겨나는 톰을 본 제리는 홈 스윗 홈으로 끄덕이며 귀엽고 당당하게 들어가죠. 이것으로 전설적인 세계 최고 장수 만화라 할 수 있는 톰과 제리의 첫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이 The End 화면도 정말 멋있네요. 그죠? 정말 재밌었다 우리 이겨라 깐돌이. 톰과 제리가 70년대에는 이겨라 깐돌이라는 제목으로 수입됐었다고 하네요. 근데 재밌긴 해도 나름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인데 톰이 시가를 맛있게 핀다던가 아니면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등장한다던가 하는 약간 슬라이에 올려야 하는 영상 로트키에 잘못 올린 그런 느낌을 줘서 논란이 된 적 있는데 일단 톰을 한데 후리는 이 주인 아주몽 같은 경우에는 매미투 슈즈라는 이름의 흑인 가정부인데요. 그때 그 시절이라 그런지 너무 전형적인 미디어식 흑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몸집이 크고 나이가 많은 푸근한 아줌마의 모습인데 실제로는 일이 빡세니까 보통 흑인들이 말랐었고 나이대도 어린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어느새 톰의 주인은 백인 부부로 변경이 됐고 이런저런 인종차별적인 개그는 등장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슨에 등장하는 심슨식 톰과 제리 이치 앤 스크래치 쇼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거든요. 근데 이게 톰과 제리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아니 뭐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거 엄청 많이 보고 자랐는데 폭력성 없는 건전한 어른으로 자랐잖아요. 굳이 이런 것까지 안 보여줘야 하는지 개간지다 진짜. 개 화난다 진짜. 나 화가 나. 오, 안 보여줘야 되긴 해. 아무튼 1기 1화에서 접시를 깨려는 제리와 그걸 막으려는 톰이 인상적이었는지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게임 중에 이런 게임 있잖아요. 와, 이거 남자는 쉬움. 우와, 오, 죄송해요. 큰일 났다.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재밌는 게임으로까지 나오고 파급력이 대단했는데 2화와 3화를 살펴보면 진짜 추억 돋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보기 전에 구독 좀 눌러줘요. 자, 2화는 애니먹방의 시조새 제리의 그 치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리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톰이 나타나 1화의 복수를 시작하고 점점 힘들어져서 나이가 묵었나 생각하는 제리. 근데 이러다 대차게 자빠지면 우리 주인님한테 후려맞는 거 아니야? 생각했지만 톰이 그새 플라스틱 그릇으로 바꿔놨나 봅니다. 그렇게 톰 눈치 쓱 보고 다시 치즈 가져다 놓는 제리는 어떻게든 한 조각이라도 먹어보겠다고 들고 튀다가 잡히죠. 근데 또 안돼 하고 놓고 딸기잼 한번 푹 퍼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게 제리 꼴이 자동 속박 걸어놓고 그때 그 시절 먹방을 시작하는데 랍스터 집게로 소시지 꼬다리 잘라서 생크림 같은 거 찍어서 야무지게 먹는 톰. 약간 감튀 밀크쉐이크에 찍어 먹는 그런 느낌. 진짜 야무지게 먹는다. 그리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또 걸린 제리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귀엽게 셀프 속박됩니다. 그리고 젤리를 퍼서 먹으려는데 거 오지게도 꿈틀대는 거 먹었더니 입에서도 위장에서도 꿈틀댑니다. 그리고 제리한테도 만난 거 좀 주나 했더니 그냥 오우야 녹진하게 듬뿍 생크림 얹고 케이크로 만들어버리네요. 근데 제리가 좋아하는 치즈 냄새 맡다가 냄새 에바라서 던져버렸는데 개 처참하게 다 부서졌습니다. 우리 매미누님이 극대노하면서 내려오길래 제리 냉장고에 넣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죠. 그렇게 매미누님은 제리 보고 누구 죽었냐? 하며 옷을 다 뒤지며
톰 믿음직한 톰 일로와서 쥐 좀 잡아줘 합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해진 톰은 기세 등등하게 주인님 앞에서 제리를 쫓고 도망치다 토스트기로 쏙 들어간 제리를 그대로 한번 삶고 굽고 찌려고 하는 톰. 실제였으면 구운 쥐포 됐겠는데 여기선 탈출해서 궁을 싱크대에 안전하게 식히는 제리. 그런데 톰은 제리 쫓다가 꼬리가 끼었고 그걸 아주 흡족하게 바라보던 제리는 경로를 예측한 후 에임을 조준하고 있는 힘껏 아우아우 하하하우 버튼을 누르자 아우아우 하하하우 하며 톰이 솟아올라 제리가 예상한 그 모든 경로를 착실하게 거쳐서 냉장고로 꼴이 나고 생각보다 귀여운 매미 누님이 톰 잡았니? 어우 마법소사 그래도 쥐는 잡았나 보네. 그래 그게 어디야? 톰 만나가 먹자. 우리 믿음직한 타이거맨 하는데 그냥 쥐 하나 못 잡는 등맨이 여기 있었네요. 그렇게 쥐도 하나 못 잡는 쓰잘머리 없는 고양이라고 나가사라 하는 훈훈한 광경을 보는 제리를 끝으로 2화가 마무리됩니다. 3화의 시작도 보면 제리를 못살게 구는 톰으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우편이 도착하고 거기엔 무슨 톰한테 100만 달러 한화로 14억 6,380만 원을 준다고 써있었고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톰은 리버스 그랜절 158바퀴를 돌고 금붕어한테 뽀뽀하고 꽃 뿌리고 난리가 났고 이상하다 생각한 제리가 지도 읽어보는데 기도 갑자기 야무지게 공중제비를 돌더니 톰한테 뽀뽀를 합니다. 아니 얘가 쥐약 처먹었나? 하고 따라가보자 고양이가 생명체에게 해를 끼칠 시 돈을 안 준다. 심지어 쥐도 해치지 마라 하고 써있었고 그 뒤로 백만장자 기분 내려는 톰 개꼴보기 싫게 후리는 제리. 이렇게 패턴이 에피소드 초반 제리를 못살게 구는 톰 그리고 톰을 못살게 구는 제리 그리고 톰을 참교육하고 제리의 승리로 끝이 고정된 레퍼토리인데 뭐 여기서도 평범하게 쳐봐 100만 달러 잃고 싶으면 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차 타고 도망가면서 씨가 한 대 맛있게 피우려는 거 도와주고 지 해치지 말라면서 톰의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는 제리로 시작되죠. 그렇게 차에서 내려서 하다가 꽁 하는 거 봐. 그렇게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톰. 여기까진 안 따라오겠지 하며 맛있게 차려진 간식을 먹는데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그냥 100만 불 포기할까 고민되는 쥐추만한 쥐가 톰 간식을 뺏어서 한입 컷 해버리고 남은 딸기라도 먹으려던 톰 절대 안 된다면서 포크로 앗아가면서 누워서 꼴떡 먹는 제리. 아우 그냥 이번만 현실 반영하면 안 되나? 딸기 먹는 제리 4번 꽉 묶고 방에 들어가서 좀비 사태 벌어져도 안전할 듯이 걸어 잠그고 힘들어서 자려는 애 옆에 꾸역꾸역 와서 괴롭히는 데볼리. 입을 다 뺏은 것도 모자라 옆으로 슬금슬금 오더니 침대에서 떨구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서 반갈죽 하려는데 또 그 종이를 들이미는 세이른 리. 오히려 돈 받기 전보다 불행해졌네요 톰. 계속 못 살게 굴자 마침 온 아침 식사에 무슨 짓을 해서 반갈죽을 할까 고민하는 톰. 간만에 행복해 보입니다. 생각 끝에 해야지 말랬지 죽이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하며 갑자기 명탐정 코난 찍기 시작하는 톰은 하고 깜짝 놀란 제리는 그렇게 이승 탈출 넘버1 오 예스 톰키 하고 맛있게 먹으려는 순간 짠! 오 진짜 없다 이제 맛있게 먹어. 어우 좋더러 진짜 너무 더러. 종이 꽂아놓고 맛있게 식사를 시작하는데 이거 보고 진짜 군침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는 거 봐. 어우 얄미워. 그렇게 레몬즙을 뿌리고 버터까지 툭 던지자 이성도 같이 툭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선을 더 넘어서 그냥 툭툭툭툭 끊어져 버린 톰의 이성을 본 제리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거 안 보여? 하는데 덥석 잡아서 입에 쑤셔넣고 진짜 육성으로 빽 하며 제리 진짜 반갈죽 시키려다가 잠만 나 100만 달러 내다 버렸잖아 하며 현타가 온 톰. 그렇게 제리를 후리며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와 이렇게 근본 아우아우 하하하하우 근본 톰 앤 제리를 살펴봤는데 다음 1화 컨텐츠는 뭘 할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다음주에 봅시다 여러분. 뿅.